이것만 알면 초등생활의 달인이 된다. 초생딸 라이브 토크 쇼!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의 학교 생활과 또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맞아. 게다가 이번 학년에는 정말 학교 가는 날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학생들도 궁금한 것도 많고 또 그만큼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요, 학교 생활에 대한 궁금증, 또 공부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요, 도마 위에 딱 올려놓고, 네. 아주 잘게 채 썰듯이. 그만 무서워.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기대하셔도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기대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하면 우리 아이 초등생활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달인. 지금부터 초생딸 라이브 토크쇼를 시작합니다. 오세요. 지금 임별경 친구, 박별선 친구가 안녕하세요. 막 지금 인사 올려주고 안녕하세요.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별원 친구. 네, 초생딸 라이브 토크쇼는요, 유튜브 EBS 펍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고요. 그리고 EBS 초등 사이트 들어오시면은 배너가 있어요. 그 배너를 클릭하시면 실시간 채팅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는 많이 참여해주세요. 김별채 친구가 보고 싶었다고. 선생님들도 보고 싶었어요. 고마워라. 반갑습니다. 그런데 요새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요새 네네.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쵸. 여기 우리 지금 투명 투명한 마스크.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방역에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EBS 들어오면서 알코올 샤워를 슉 하고 몸을 슉 그러나 저는 그거 할 때마다 놀래요. 깜짝 놀라요. 근데 저는 그 다음에 기대하게 돼. 네네. 시원해. 게다가 좋더라고요. 이것도 또 다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발열 아까도 체크. 했지만 또 저 한번 다시 해주세요. 잠깐만요. 헐 뭐지? 왜요? 왜요? 너무 정상이야. 너무 소름 건강하죠. 끼치는데? 어디 보자. 네. 이런? 정상이죠? 왜? 36.0인데 어떡하지? 냉혈인가 아닙니까? 네, 안전합니다. 갑자기 여기가 안전합니다. 서늘합니다. 네, 방역을. 저희는 아까 했죠? 네, 저희 철저하게 정상. 안 봐서 하고 모르겠습니다.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우리 선생님들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네. 모두 EBS 초등 온라인 강의를 통해 익숙한 분들인데요. 제일 처음 호랑이 선생님으로 네.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고 계신 이선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저는요. 네네. 여기 만점왕 1학년, 3학년, 6학년 국어 방송에서 저를 만나실 수 있고요. 또 여기 스토리 한국사 네. 방송에서 또 만날 수 있고요. 아우 좋아라. 어휘가 독해다. 네. 요 방송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주완성 독해력 이걸 통해서도 또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 아니, 진짜 많이 네, 하셨어요. 오세요. 안 한 걸 말씀하시는 게 나 빠를 것 보러 같은데. 오세요. 정말 많이 하셨어요. 네. 우리 이선희 쌤 좋아하는 친구들이 막 댓글 올려주고 있어요. 선생님 너무 웃기고 웃기대요.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얘들아 어떻게 만나고 싶다 진짜. 어떡하지? 네, 다음은요. 꿀단지 선생님으로 맹활약 중이신 박용준 선생님. 안녕하세요. 나 꿀 좋아해. 진짜. 저는 지금 그 1, 2학년 통합교과 강의하고 있고요. 네. 전에는 2학년 수학 강의했었고요. 또 이 만점왕 3학년 수학 그리고 개선왕 5, 6학년 강의를 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다음은요. EBS 초등 온라인 강의계의 여신이죠. 나 손은지 선생님. 여신 옆에 앉다니 네, 영광입니다. 쑥스럽네요. 저는 만점왕 수학 5학년 강의했고요. 그다음 5학년. 과학도 했어요. 과학 3학년 그리고 수학 플러스 만점왕 수학 플러스 2학년 2학기에는 온라인 계약 프로그램 수학 통해서도 우리 친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네. 여신이면 날개는 어디 있으신가요? 어머 아까 내가 여기 있잖아요. 내가 여기다가 날개 그려놨어요. 있잖아요. 그거 넣어줬구나. 네. 근데 알겠습니다. 여기 여신님이 계신데 우리 여기 오늘 진행을 맡으신 네. 전혜연 선생님 별명이 있어요? 저는 없어요. 어머 지워드려야겠네. 뭐가 좋을까요? 저는 딱 이렇게 생각해요. 네, 더 네. 이상 수식어가 필요 없어, 선생님. 아, 그런가요? 그래서 수식어가 필요 없으니까요. 네, 네. 그냥 앞에다가 더 전혜은 어떨까? 아, 더 전에 전에. 그냥 전혜은 그 자체가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나다. 내가 전혜은이다. 맞아.
맡은 강의를 네.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독해력 1, 2단계 1, 2학년 친구들 독해력 자 그리고 만점왕 6학년 사회 만점이와 좋아, 좋아, 함께 좋아. 공부하는 사회 자 그리고 쇼핑을 네. 아주 잘하실 것 같아요. 만점왕 수학 플러스 홈쇼핑이죠? 1학년 네. 응용력을 높이는 강의죠. 네. 그 다음 지금 빨리 주문 전화 주세요. 네. 만점왕 1학년 수학 수학. 딴 네 1학년 수학 함께하고 야,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친구들 전혜진 사랑한대요. 고마워요 예, 서별령 친구 네, 문별원 친구 네, 고마워요 닮았다고요. 닮았대요. 감사합니다. 역시 네. 내가 전혜진이다 딱. 조림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카메라 앞에서만 이래요 왜 그러는 거야 네. 자, 근데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신서부터 음. 또 그 자체로 빛나시는 분들, 선생님들 다 같이 한번 만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궁금했었죠. 저희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그랬더니 저 몇 년 됐어요, 아빠 그러셨잖아요. 그때 제가 한번 더 해봤죠. 그러셨어요? 굳이. 굳이 더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네. 우리 궁금하다. 모두 경력을 합해보니까 몇 년? 55년. 55년? 게다가 저기 바깥에 계신 네네. 제작진 와. 분들하고 같이 또 얘기 나누면서 여기 EBS에서 일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그래서 확 했다. 근데 또 굳이 더 해봤어요. 제가 봤을 때 네. 많이 심심하셨어. 많이 심심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취미셔 그런데 그러니까. 또 계산기로 두드려 봤죠? 그래도 정확하게 네 100년이 훌쩍 넘는 거예요. 오, 100년. 그래서 100년이면은, 우리가 와. 여기에 지금 모여 있는 게 이 집단 지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네. 선생님, 그 생각이 말은, 그러면 말씀은 55년의 노하우를 이 자리에서 쫙 풀겠다, 뭐 그런 건가요? 네, 너무 기대됩니다. 와우. 친구들 기대해주세요. 음. 네. 그 다음에 지금 안 보인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요, EBS 초등 사이트 들어가세요. 거기 보면 배너? 가 있습니다. 배너. 안 된다. 네, 새로 배너. 고침 누르면 네. 됩니다. 네, 그래서 배너. 그럼 새로 고침이 뭔지 알죠? 거기 보면 FO라고 돼 있죠? FO. 그거 누르면 새로 고침이 돼요. 새로 고침 하시면 저희가 짠! 하고 나타날 겁니다. 네. 자, 어머님들, 아버님들, 그리고 친구들 전부 다 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근데 온라인 강의는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학부모님들과 시청자분들과 근데 지금 박은수 선생님 잘생겼다고 제가 네. 보는 눈이 있으신 거죠? 네. 당신은 뭐 네. 이렇게 어쨌든요, 선생님. 어쨌든 네.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는 거는 처음인데 선생님들 소감이 어떠세요? 사실 온라인 강의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혼자 이제 일방향으로 하는 건데 이건 정말 실시간 소통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정말 저희 앞에 지금 보이지 않는 네. 그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이 막 계신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좀 뿌듯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또 긴장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소연 선생님이랑 우리 전혜은 선생님께서 한번 해보셨지 않으세요? 이 소통 방송? 맞아요. 네, 했었죠. 그쵸. 봄에 네. 했었죠. 어떠신가요? 느낌이 좀 다르신가요? 다르신가요? 일단 저는 둘보다는 넷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 선생님이랑도 너무 좋았지만 넷이 같이 있으니까 든든한 지원군을 맞아요. 얻은 네. 느낌? 맞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뭔가 든든해요. 그죠? 네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선생님들하고 하는 방송에 여기 있다는 것이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아우, 저희도 영광입니다. 영광이다. 영광. 진짜 아우, 인사를 영광입니다. 드리고 싶었어요. 진짜. 저희 팀 진심으로. 네. 김건희 박건희. 근데 우리에게 진심입니다. 별명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죠, 은지 씨? 맞아,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여신 말고 또 있어요 별명이. 이벤저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벤저스? 이벤져스. 어벤져스는 들어봤어요. 맞아요. 어벤져스에서 온 말이에요. 어벤져스는 지구를 지키는 용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EBS를 지키는 용사들을 이벤져스. 맞아요. 이벤져스. 그래서 저희를 이벤져스라고 별명을 붙여주셨대요. 조금 민망하긴 하네요. 제 근데 이름이 마음에 하기가. 들어요. 입에 네. 착착 붙는 거 같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호응을 잘 해주시면 이벤져스 우리가 1기가 되는 거고 2기 선생님들도 오실 수 있는 거 그런 거네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1기인 거예요? 1기도 될 수 있고 2기도 될 수 있지 아, 않을까요? 진짜요? 그럼요. 근데 제 바람은 일기가 좀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다. 맞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욕심쟁이들. 계속할 거야. 근데 진짜 이벤져스라고 하니까 저희가 네, 막 네. 이렇게 슈퍼히어로 막 된 기분이에요. 네, 오늘 그러면 네. 이벤져스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확실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토크쇼는요, 1교시, 2교시로 나누어지는데요.
이선희 선생님 잠시 소개해 저 주시겠어요? 알아요. 1교시는 2시부터 3시까지 무엇으로 이야기를 나누느냐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서 아하.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2교시는 조금 쉬었다가 네. 예, 3시 20분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3시 20분부터 4시 20분까지 1시간 동안 하는데 그때는요 공부 방법에 대해서 공부 방법이요? 쏠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네. 네, 그리고 또 있어요. 2교시 되면 우리가 조금 아까 이벤저스라고 했었죠. 맞아, 이벤져스. 네. 변신. 변신할 겁니다. 뭐로 변신하나요? 뭐로 변신하나요? 기대해 주세요. 네, 기대하세요. 이거 비밀이야. 지금 네. 알려주면 안 비밀, 됩니다. 비밀. 네, 그러면 박용준 선생님, 네. 손은지 선생님, 우리 선물을 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 참여한 분들? 네, 오늘 지금 EBS 초등 사이트 통해서 많이 참여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댓글 중에서 저희가 또 소정의 상품을 오. 추첨을 해서 전달해드릴 거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근데 정말 또 그럼 궁금하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댓글을 남겨? 무슨 댓글이냐면 평소 뭐 학교 생활에 대해서 궁금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 방법이 궁금하다. 이런 것들을 그냥 실시간으로 촉촉촉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도 해드려요. 답도 없고 또 선물도 없고 일석이조. 일석이조. 그렇죠? 저 괜히 여기서 네네. 제가 질문 올리고 싶은데. 저도요.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네. 지금부터 1교시 시작해 볼 텐데요. 학교 생활에 궁금한 모든 와우. 자,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고 계십니다. 맞아요.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주고 계신데요. 우리 첫 번째로는 초등학교 생활이랑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사실 궁금한 것이 많은 분들이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죠. 그렇죠. 입학 전부터 걱정도 많으시고 또 올해는 특수한 상황으로 우리 학생들이 1학기에 많이 등교하지 못했잖아요. 2학기면 익숙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으니까 우리 아이의 처음 학교에 간다면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지부터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근데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음. 사실은 좀 단골 질문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제일 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취약 통지서를 받았다. 그 다음부터 무엇을 해야 하느냐. 네, 이게 또 단골 막막하실 질문 수 중에 있죠. 하나예요. 근데 이 취약 통지서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은 12월 초에 각 가정에 배달이 되거든요. 12월 초. 그렇죠. 12월. 예. 딱 받으면 우리 아이가 이 학교로 배정이 됐구나. 그리고 언제 학교에 가야 되는구나. 시간까지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야 이제 학교 가야 되니까 공부부터 하자. 이거보다는 그래도 뭐니 해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건강 먼저 체크해 보시라고 네네.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무엇을 체크하시느냐? 일단 치아. 그러니까 치과에 가셔서 아이랑 같이 가셔서 우리 아이 치료 받을 때가 있는지, 그리고 예방 접종은 빠짐없이 잘 받았는지, 그 4대 중요한 예방 접종이 있습니다. 뭐죠, 선생님? 예, 그러니까 MMR이라든가 뭐 폴리오, 그다음에 뭐 DPT라든가 일본 뇌염, 예, 이런 예방 접종 잘 받았는지 네네. 먼저 체크부터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아이가 적응을 잘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처음 갔을 때 힘들어 엄마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어떡하지 아빠 막 이렇게 고민을 우리가 이제 들을 수가 있으니까 네, 지금 어떻게 하면 적응하느냐. 음. 긍정적인 방향으로 학교에 대해서 열심히 재미있게 재미있는 곳, 큰 곳, 활동이 많은 곳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별률 친구가 네. 학교에 실내 가방 놓고 다니면 왜 안 되냐고. 이 친구 학교에서는 실내 가방을 놓고 다니지 않나 봐요. 그런가 보다. 네. 근데 저희 학교는 실내 가방을 놓고 다니지 않거든요. 네. 선생님 저희도 그래요. 학교는 네. 다 놓고 근데 다니나요? 학교마다 좀 달라요. 저희는 맞아요. 놓고 다녀요. 네. 맞아요. 네. 아마 저희 학교는 놓고 다니지 않는 것이 분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실내 가방 들고 다니는 게 무겁나 봐요. 그리고 아, 사실은 그렇죠. 신발을 신고 복도에 걸어 다니게 되면 아무래도 복도가 조금 먼지가 많아질 네. 수도 있긴 하는데 일단 학교마다 좀 다르죠? 그쵸, 네, 그쵸. 맞아요. 네, 좀 맞아요. 다릅니다. 또 저희가 다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저도 학교에 있잖아요. 그래서 주위에서 또 많이 물어보세요. 특히 근데 저학년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뭘 많이 물어보시냐면 한글을 떼고가 하세요. 그거 한글. 이게 또 진짜 단고 질문이에요. 제일 맞아요. 궁금하죠. 진짜 맞아요. 단고 네. 질문이에요. 네, 근데 맞아요. 저는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굳이 다 막 마스터하고 가실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제 보통 뭘 신경을 많이 쓰시냐면 한글을 쓰는 거에 집착을 좀 많이 하세요. 우리 애가 한글을 아직도 잘 못 쓰는데 이거 다 쓰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한글을 읽는 것 정도만 좀 어느 정도 해도 수업을 따라가는 거에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다. 맞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결국 1학년 예. 수업도 교과서를 기반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읽는 것 정도만 해도 무리가 없고, 또 학교에서 3월 한 달 동안은 학교 적응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때 또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뭐 기본 생활 습관을 다 지도를 하기 때문에 좀 학교를 믿고 보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저는 드네요. 한 두 가지 꿀팁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하나는 우리 아이들은 사실은 쓰는 걸 참 좋아해요. 음. 그런데 연필을 쥐고 쓰고 그리고 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요, 화이트보드를 크지 않아도 화이트보드? 화이트보드를 아. 집에 놓고 아이가 그 펜으로 마음대로 그리거나 글씨를 쓰거나 할 때 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도록 하면은요, 한글을 익히는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책 읽기. 책을 읽어주시되 긴 책 아니어도 됩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같이 읽게 되면은요, 아이들이 그 글자를 이미지처럼 기억을 해요. 예, 심지어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글자를 몰라도 내용은 다 줄줄줄줄 외우기까지 합니다. 맞아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런 걸 잘 이용을 하시면 한글을 체득하는데 훨씬 더 쉽게 적응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내 아이의 능력에 맞게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 사실 그게 제일 포인트죠. 예, 남의 그렇죠. 옆집의 아이는 이렇게 하는데 이거보다는 우리 아이 그 속도에 맞게 준비를 해주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네. 부담 갖지 말고 놀이처럼 그렇죠. 잘 하면 네. 되겠네요. 여기 또 왜냐면- 하나 있네요. 김별정 친구가 선생님 매일 교과서를 들고 다니는데 키가 작아질까 고민인데 어떻게 할까요? 이해돼. 공감이다. 무섭잖아요. 또 다 들고 다니면. 근데 진짜 그쵸? 1학년인데 네. 책가방을 막 이렇게 크게 갖고 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네. 근데 걱정할 거 없어요. 요새 다 교실에 두고 사물함 네, 있죠. 사물함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김별정 친구 숙제 있는 교과서만 집에 가져가가지고 숙제를 하고, 그냥 숙제가 없는 교과서면 학교 사물함에 보관을 하세요. 네, 사물함 네. 되게 넓어요. 네. 얼마나 좋은데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키가 크려면 편식하지 마세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세요. 그리고 줄넘기 다 좋죠, 줄넘기. 네, 네, 줄넘기도 줄넘기. 틈틈이. 줄넘기도 얼마나 재밌는데요. 네, 함께해요. 버뜩. 전 선생님 저학년이 담임이시죠? 네, 지금 현재 질문 많이 2학년 뭐 담임이에요. 받는 거 없으세요? 학부모님 상담하실 때? 일단은 뭐 급식. 아이들이 이제 급식. 급식 먹기 힘들어하는데 대부분 저학년 선생님들은 최대한 다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급식 맛있는 거 나오면 이제 쿠키 같은 거 나와요. 푸딩이나. 그러면은 그런 거를 먼저 먹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먼저 먹으면 아이들이 좀 다른 국이나 반찬들을 안 맛이 먹을까봐 없죠. 저희가 이거 다 먹고 먹으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먹으면 토하고 싶다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이 급식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젓가락질도 그렇고. 그게 고민이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은 다 먹게 하시나요? 아이들? 요새는 그렇게 굳이 꼭 그렇죠. 하지 않는 추세죠? 네, 예, 그렇죠. 그런 거 있죠? 알러지도 네, 네. 있고요.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좀 미리 알아두셔야 될 것은 젓가락과 숟가락은 어른들용이죠. 보통 우리 저학년용에 맞게 작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네. 젓가락질, 숟가락질 하는 것은 좀 연습을 해서 네. 오면 훨씬 더 적응하는데 뭐 빠르게, 우유팩 빠르게 따는 것 그런 그렇죠. 것들 그렇죠. 그런 연습 정도는 그렇죠. 그런데 해가면? 사실 1학년은 어렵죠. 우유값을 이렇게 따는 것도 공부예요. 음. 이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그쵸, 손 움직여주면은. 예, 그래서 거기 글씨 쓸 때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 네네. 열심히 까보세요. 네, 연습. 그럼 우리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들. 네. 두 번째 주제는 선생님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오호. 어떤 건데?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인가요? 이런 질문 많이 어려운 하시더라고요. 질문이네요. 그렇네요. 답이 없잖아요, 솔직히. 어떤 그쵸?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냐?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일까요? 일단 저는 딱 생각나는 게 네. 제 경험으로 보면 어떤 이게 이런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야. 이것도 물론 좋지만 내 아이와 맞는 선생님? 내 아이가 정을 성향과, 줄 수 있는 내 아이 선생님? 성향과. 예, 그런 선생님이 좋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해마다 담임 선생님이 바뀌는 것도 전 되게 좋다고 해요. 맞아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물론 모든 친구들을 다 아끼고 사랑하고 하지만 이게 성향들이 그렇죠. 이제 다양한 성향을 아이들이 만나보는 것이 아이들 성장에도 되게 좋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매년 생각해요. 근데 저는 뭐 이것과 관련이랑 또 관련이 있고 조금 다른 얘기라면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꼭 이제 지금 학부모님들 보고 계실 거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선생님도 사람이잖아요. 또 스타일도 다 다르시고 마음에 안 드실 수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런데 내 지금 담임 선생님, 내 아이 담임 선생님이 조금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절대 선생님에 대한 어떤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을 아이 앞에서만큼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하면 친해지겠죠, 더? 네? 네. 그렇게 하면 더 선생님하고 친해질 수 그렇죠. 있겠죠. 맞아요. 허별우 왜냐면- 친구가 지금 네. 선생님이랑 친해지고 싶은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음. 지금 박용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하나가 될 수 그쵸.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그 은연중에 안 좋은 얘기를 하면 아이도 학교 자체에 대한 또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 맞아요. 있어요. 정말 그래서 스펀지처럼 좀 흡수해요. 좋은 이야기들, 선생님에 대한 장점들 위주로 그렇게 찾으셔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아이한테도 좋고 또 학교 생활 적응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우리 담임 선생님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여기 지금 선생님들은 어떻게 반배정하시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는 거죠? 맞아요. 네. 담임 선생님이 넣고 싶은 반에 넣는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학교마다 않아요. 그런 맞아요. 이제 규칙이 있죠. 네, 학교마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학교마다 규칙이 조금씩 다른데 중요한 건 이거죠. 공정하고 공평하게. 맞습니다. 네, 한쪽으로 어딘가에 몰리거나 이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그 출석 번호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남자 여자 이렇게 일단 나눠요. 네. 그런 다음에 출석 번호 순대로 쭉 놓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남자 출석 번호 1번은 1반, 2번은 2반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합니다. 그런데 가끔 쌍생아가 있거나 이럴 때는 또 일부러 갈라놓기도 그쵸. 하고 이름이 아니면 비슷한 합쳐놓기도 하고. 경우도. 그렇죠. 이름이 해놓고 보니까 이름이 똑같이 호랑이네. 그러면 하나 호랑이를 다른 반에 넣거나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걱정 안 하셔도 그 돼요. 포인트는 선생님들께서 그냥 뭐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규칙이 객관적인 있어요. 기준에 의해서 맞아요. 배정한다는 거죠. 맞아요. 이런 네. 질문 들어오는데요. 나이 드신 선생님이 좋을까요? 아니면 젊으신 선생님이 좋을까요? 이건 그거 같아요. 짜장면이 좋나요? 짬뽕이 좋나요? 그럼요. 다 자기의 탕수육. 이제 전 짬짜면. 취향이죠. 다 좋으시죠. 장점이 다 있으시잖아요. 장점이 네. 있으시고.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훨씬 노련하시죠. 네. 가진 거 가지고 지혜롭게 아이들에게 더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으시고 또 젊은 선생님들은 젊은 선생님들만의 패기와 열정으로 네. 나 다 갖고 그렇습니다. 싶어. 어떡해. 욕심쟁. 가질 거야. 근데 뭘 여기 가지시려고요? 강별한 친구가 선생님과 친해지면 좋은 점이 뭔가요? 선생님과 친해지면 학교 생활이 즐겁죠. 그렇죠. 학교를 그냥- 가고 싶어지죠. 저는 옛날에 저희 반 친구 중 한 명이 제 자랑 같아서 말하고 싶지는 하세요. 않은데 하세요. 여기 10,000원 내고 주말에 하세요.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 울었냐? 어머니께서 연락을 해주셨어요. 네. 주말에 우리 아이가 울었다. 네. 왜요, 어머니? 했더니 금요일이 지나고 월요일에 선생님 보고 싶은데 내일 학교에 못 가서 선생님을 못 봐서. 그래서 너무 감동했잖아요. 선생님 별명 생겼어요. 뭐? 네, 뭔데요? 전 자랑. 딱 올려, 딱 올려. 다음부터는 근데 여기 10,000원 내고 죄송합니다. 하세요. 네. 저도 좀 경험이 있는 게 중학교 때 제가 사실 수학을 좀 싫어했어요. 수학 아이러니하죠. 선생님 지금- 그런데 이유는 네. 그때 당시에 수학 선생님이 저는 좀 싫었어요. 왜냐면 되게 엄하셨거든요. 그런데 무서웠구나.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 선생님이 싫으면 그 과목도 싫어져요. 난 그래본 적 없네. 그렇구나. 저도 다 좋아해서. 선생님이 좋고 마음을 붙이면요 그래요. 학교 생활 자체도 즐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숙제도 더 열심히 하게. 그럼요. 맞아. 네. 그리고 칭찬받고 싶어서. 아까 살짝 지나갔는데 선생님하고 어떻게 하면 친해질까요? 하는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침에 문을 딱 열고 들어오잖아요. 들어가잖아요. 교실에. 네. 그러면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맞아요. 인사. 이게 첫 걸음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은 딱 먼저 귀로 그 목소리를 듣게 되죠. 그리고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 친구를 더 많이 개인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내가 너무 내성적이야. 그래서 인사하고 싶은데도 막 떨려. 그래서 문을 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작아지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1번, 1단계. 네. 문을 연다. 문을 연다. 드르르 2단계. 네. 발로 들어간다. 들어간다. 3단계. 네. 문을 닫는다. 네. 드르르 4단계. 네.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간다. 내성적이니까. 네, 내성적이니까. 간다. 그 다음, 마지막 5단계. 말이 안 나와? 그러면 그냥 수줍게 인사. 꾸버 하면서 약간의 미소를 날려주고. 맞아. 그렇게 해도 돼요. 네. 그러면 벌써 선생님들은요 다 다 알죠. 알아요. 맞아요. 꼭 굳이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 해도 돼요. 그냥 마음이 상 전해지니까. 와서 인사만 목례만 잠깐 해도 하고 그런 탁 것 같아요, 알아봅니다. 진짜. 좋은 팁이네요. 아, 예. 그러면 네. 선생님들은 다 알기 때문에 걱정 마세요. 네. 너무나 작은 알겠습니다. 행동인데 진짜 네. 큰 효과를 불러오는 그리고 것 같아요. 학습 관련 질문은 우리 아까 2교시에 한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학습 관련 질문이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그거는 친구들, 어머님들, 아버님들 2교시에 질문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친구 관계 주제로 넘어갈까 합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다른 친구와 많이 다투거나 혹은 우리 아이에게 친구가 없는 것 같다 이런 걱정과 고민거리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다투면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교사로서 무슨 일이 있었니 이렇게 알아보잖아요. 네. 근데 많은 애들이 하는 말이 많은 아이들이 네. 장난이었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장난. 요즘은 이제 장난이었어. 이런 거죠, 이런 그렇죠. 거. 요즘은 이제 장난이 네. 장난이 아니라는 교육을 저희가 굉장히 맞아요. 학교에서 많이 하잖아요. 지금처럼 나는 선생님 해보세요. 때려보세요. 장난이야? 장난 너 아니에요. 아픈다? 난 장난이었어. 자, 그럼 뭐가 기준일까요? 장난이가 기준일까요? 아픈 데가 기준일까요? 아픈 거예요. 아픈 데가 기준이에요. 네, 맞아요. 맞은 사람이 장난으로 느끼지 않는다면 그거는 장난이 아니라 뭐죠?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거를 꼭 아셔야 돼요. 나쁜 짓. 맞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그걸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 주셔야만이 이게 딱 이제 맞물리는 거죠, 학교 교육과. 그렇죠. 그래서 친구 몸에 손대지 말기 이것들을 가정에서 많이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담임을 맡게 되면 아이들한테 이제 3월에 처음 만나서 여러 가지 알릴 것들을 이제 알려주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 몸에 손대지 않기예요. 중요하죠. 다른 네, 사람 네. 몸에 손대는 것을 일단 하지 말자라고 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누군가가 나를 불쾌하게 했어요. 불쾌하게 했을 때 한다거나 참자 이러지 말고 하지 마. 네, 딱 말해 한번 해보세요. 줘야죠. 맞아요. 하지 마. 안 돼요. 이게 이렇게 하시면 하지 안 마. 돼요. 오케이 이렇게 더 자, 한번 단호하게. 해보세요. 하지 마. 이렇게. 되게 네, 단호했어요. 예, 선생님. 단호하게 굉장히 단호했어요. 하지 마. 네.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가 나중에 변명을 못 해요. 왜냐하면 그런 친구는 이런 변명하거든요. 얘가 싫어하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해요.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내가 싫다라는 기분이 든다면 하지 말아줘.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서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변명할 수 없도록 해라라고 네네. 얘기를 해줘요. 정말 좋은 얘기시고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맞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 때리는 아이의 가정 지도를 해주실 때 우리 아이도 다른 아이를 아프게 할 수 있다, 다치게 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까시고 잘못했을 때 사과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사과하는 게 지는 거야. 이렇게 이걸 보시는 분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안 그러실 거지만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데 사과하는 법을 아는 것도 사실 굉장한 중요한 교육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해주시면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친구한테 또 사과하는 또 뭐 나아가서 교육관계도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거 네. 굉장히 중요한 것이 네. 반에서 인기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보통 우리 인기 있는 친구는 카리스마 있겠지, 네. 뭐 강하겠지.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사회성 있고 인기 있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과할 때 사과하고 그렇죠. 고마운 네. 것을 맞아요. 도움을 받았을 때 고마워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 표현을 잘 하는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건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친구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게 되는 그렇죠. 아주 맞아요. 지혜로운 방법이고 그런 친구를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친구는 사회성이 좋은 친구야 라고 얘기해요. 보통 사회성이 좋다 그러면 막 까불고 물론 까분다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지만 그렇죠. 활발하고. 뭐 활발하고 목소리 크고 그럼 아우 쟤는 사회성이 좋아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네. 사회성과 그 표현은 다릅니다. 사회성이라는 것은 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고 남이 감정 표현할 때 그걸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 사회성이 좋은 거예요. 그게 요즘에 공동체 영향이죠. 그렇죠. 강조되는. 예, 그러니까 네. 사회성이란 건 그런 거죠. 요즘은 친구 사귀는 것 자체가 아이들이 많이 힘들다고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자주 못 가고 그래서 그게 고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허별루 친구가 질문을 했는데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코로나 상황으로 지금 못 사귀고 있다. 맞아요. 말하기도 힘들고 학교 저 가서 당연히 이제 네. 궁금하네요.
급여로 친구. 근데 친구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친구들하고 얘기 못하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틈새를 비집고 이런 친구 꼭 있더라고요. 문을 딱 연다. 그리고 안녕! 그러고 딴 데 보고 안녕! 그러고 자기 왔다고 이렇게 표를 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굉장히 귀엽지 않습니까? 네네. 예, 친구들도 한번 쓱 보게 되죠. 이제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다가가는 용기, 말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지혜롭게. 그냥 안녕! 이 한마디면 자기를 볼 수 있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한두 명 확실히 사귈까요? 아니면 많이 사귈까요? 사귈까요? 이런 친구도 있는데요. 이건 뭐 개인의 고민하지 마요. 선택이지 않을까요? 네, 고민하지 네. 마세요. 예, 어머님들 중에, 아버님들 중에서도 우리 아이는 친구가 많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친구라는 건 나와 같이 소통하고 얘기 나눌 수 있다면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여럿이든 상관없다고. 근데 그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한두 명이라도 정말 내가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냐 없냐. 맞아요. 그게 중요한 많아도 거죠. 그건 중요하지 않죠. 수는 맞습니다. 중요하지 저 정말 않죠. 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네네. 김별연 친구가 이벤져스 최고예요. 아, 고마워요. 우리 최고예요. 친구들도 그러면 최고예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어떡해요? EBS 이벤져스 한번 해볼까요? 하나, 네네. 둘, 선생님이 해주세요. 제가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선차, 해요. 선차. 한번 해보세요. 제가 EBS를 칠까요? 네. 자, 그럼 EBS 이벤져스. 이벤져스요, 선생님. 어벤져스가 아니고 이벤져스. 죄송합니다. 다시 할까요? 네. EBS 이벤져스. 저희 고맙습니다. 일기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안 맞았어? 안돼요. 나만 빠질까? 지금 장별인 네네. 친구가 네. 온라인 수업 때문에 친구를 자주 못 만나서 친했던 친구와 사이가 서먹해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올려줬네요. 친했었는데 서먹해진 경우군요. 네. 이거는 굳이 온라인 수업 때문이 아닌 게 아닐까요? 친했었는데. 그렇죠. 왜냐면 친한 사람은 또 다시 오랜만에 만나도 그렇죠. 반갑잖아요. 맞아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네. 서먹해졌다가도 또 다시 가까워질 수 있어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관계 이야기 나온 김에요. 네네. 이것도 빼놓을 수 없어요. 왕따. 이 그쵸. 소위 따돌림. 문제죠, 네. 요새. 큰 문제예요. 이거에 또 관련돼서 걱정하시는 부모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고학년 담임을 많이 했어요. 5, 6학년 위주로. 근데 상담 때마다 이제 걱정하시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애가 혹시 따돌림 당하지 않나요? 혹은 따돌림 당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요 선생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 있다면. 일단은 우리 아이가 따돌림을 당했을 때 나오는 그런 시그널들을 시그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 일단은 아이가 말이 없이 방으로 들어간다든지 그렇죠. 혹은 계속 돈을 용돈 주라고? 용돈을 자꾸 달라고 한다든지 저희 그런 경우를 봤죠. 왜냐하면 아이가 이 아이한테 자꾸 뭔가를 사달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아이가 어떤 무리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거느린다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인싸 같은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 안에 무리에 끼고 싶은 아이에게 뭐 좀 사줘. 네 물건 중에 이거 좀 갖다 줘.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예, 그때 한번 우리 아이의 모습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왕따를 당하는 느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친구들이 궁금한 것 같아요. 저는요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겠지만 고학년 같은 경우는 얘기가 통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아주 솔직하게 자신의 기분, 나 그때 너희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내 기분은 어땠어? 무조건 화를 내시면 안 됩니다. 예, 그때는요 그냥 나 그때 너희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또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내 마음이 이랬어 라고 솔직하게 건네보는 방법을 정말 강추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때 너 그랬어? 사실은 이랬었는데 하고 의외로 오해가 풀리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의외로. 예, 자기 혼자서 걔네가 날 이렇게 생각하나 봐. 이거보다는 네네.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보는 것을 강추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해도 안 되면 담임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게 마음속으로 혼자만 가지고 힘들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건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런 질문을 하세요. 어떻게 우리 애가 저 학교 생활이 어떤지, 교육 관계가 어떤지 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싶은데 애가 안 보여준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그 핸드폰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깨케오 뭐 그런 뭐 이렇게 SNS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프로필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진이나 왜냐하면 저희 메시지. 어른들도 연인이랑 싸우거나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연인이 있나 보다. 프로필 사진을 갑자기 돛담배를 올려놓는다든지 그러세요? 프로필에다가 그러세요? 바람이 차다 막 이렇게 갑자기 네네. 바꾸잖아요. 애들도 뭐 떡볶이가 좋아 이러다가 혹시 좀 내가 친구랑 싸우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하면 그게 바뀌어요. 분위기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핸드폰을 다 들여다보실 수는 없을지라도 그런 프로필이라도 좀 자주 확인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가 어떤 의외로 상태인지. 사소한 것에서 징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여기 지금 전별 남친구가 네. 우리 저희 학교 그룹이 나눠져 있어요. 저 두 그룹 사이에서 끼어서 논다고 친구들이 뭐라고 했어요. 잘못한 건가요? 이런 잘못한 거 질문이 아닌데요?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 그룹으로 좀 나눠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죠.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뚜렷하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 성격들이 다 다르고 또 가치관들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별로 그렇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억지로 친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노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단 그룹으로 둘이 너희는 A 그룹, 우리는 B 그룹. 이거는 아니죠. 그쵸. 그쵸?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안 되죠. 나 친한 사람들끼리 친한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서로 반목할 필요는 없지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너 왜 쟤랑 놀았어? 이거는 왕따의 시초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 네. 왜 쟤랑 노냐 마냐 이거는 자기가 정해주는 건 그럼요. 아니잖아요. 예. 자기의 주관이죠. 맞아요. 서로 섞여가면서 모둠 활동도 하고 또 고민도 나누고 네. 제일 좋은 건 그거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절대 마음에 좀 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부모님이든 표현해야죠. 선생님이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네. 부모님께 그렇게 친구랑 싸웠다, 기분이 나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려니 하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속이 상했대요. 어떻게 해야 이럴 될까요? 경우에 이럴 말을 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친구에게 내가 왜 기분이 나빴는지 나의 감정을 위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너는 그랬잖아가 아니라 나는 너 때문에 이러한 마음이 들었고 나 위주로 친구에게 나의 마음을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서 나는 굉장히 심각한데 그렇죠. 부모님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전혜원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또 좋고 아니면 선생님께도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부모님에서 만약에 안 된다 싶으면 학교에 왜냐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관찰을 많이 하시니까. 지혜롭게 대처해 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좀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게 근데 어떨까. 저는 이 기회를 빌어서 네. 부모님들께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어떤? 아이들이 지금 이런 경우가 아마 많을 거예요. 엄마는 학교에서 누구 때문에 많이 힘들어. 걔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어. 그러면 아유 그냥 다 클 때는 그런 거야. 그냥 그럴 그러려니 수 있지. 해.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사실은. 네. 그런데 그거보다는 만약에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랬어? 어떤 일이 있었어? 라고 일단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그럴 때 너는 어떤 기분이 들었어? 그러면 이 아이는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기분에 감정에 충분히 공감을 해주시고 그랬구나 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 다음에 만약에 네가 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너는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냥 엄마가 그러려니 아빠가 그러려니 하라고 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아무것도 풀린 게 그걸 없는 좀 어려운 거예요. 말로 공감각적 대화라고 하죠. 이게 네. 공감하는 대화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이가 상처를 치유받으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선생님, 한번 예시를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붕어가 죽었어요. 제가 애 역할 해볼 테니까 선생님 부모님 역할 해주세요. 엄마, 내 금붕어 죽었어. 어떡해. 그랬어. 그러니까 안 좋은 예시부터. 자, 이렇게 안 하면 안 좋은 됩니다. 예시. 이건 안 된다. 금붕어 죽었어. 야, 다 살고 죽고 그러는 거야. 그거 먹으라, 저기 그럼. 비닐장갑 꺼내가지고, 해가지고, 저 어디다 묻어주자. 더 울겠죠. 네, 좋은 예. 진짜 좋은 예. 엄마, 금붕어 죽었어. 아유, 그랬어. 금붕어 이름이 뭐였더라? 이거 붕이. 붕이. 그거 네가 지어준 거잖아. 네. 아유, 어떡해. 붕이가 죽어서. 내 마음이 아파, 엄마. 마음이 아프지. 나도 아프다. 아유, 어떡하지? 내 마음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거 어떡할까, 그런데. 그러면 금붕어를
좀 묻어주면 좋겠는데. 아, 그래? 엄마가 좀 도와줄까? 네, 엄마. 그래. 우리 같이 우리 붕이 장례식 치러줄까? 네, 붕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제 마음이 좀 괜찮아졌어요.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아. 그 아이의 감정을 충분히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아. 그러면 이 좋은데요? 아이는 얘기를 하면서 상처가 치유되고 또 용기를 얻어요. 어떤 용기냐면 또 나를 괴롭히는 친구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용기를 맞아요. 얻을 수 있고요. 딛고 일어서는 그리고 용기가 생기죠. 약간의 역할놀이를 해주셔도 돼요. 자, 내가 만약에 그 친구가 또 너를 막 했어. 그럼 너 어떻게 할래? 그거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해 이거보다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나에게 해봐, 말해봐 이러면 훨씬 더 아이들은 연습도 되고 용기도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들으면서 정말 공감되는 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하는 대화나 행동이 네. 상당 부분 그걸 보면 집에서 부모님들이 그 아이에게 그렇죠.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공감각적 대화를 많이 하는 부모님들의 아이는 학교에서도 친구들이랑 트러블이 있거나 할 때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맞아요. 공동체 역량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자존감도 거죠. 높더라고요. 그럼요. 맞아요. 네. 이게 여러 이 감정을 교감하고 공감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쓸모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또 아이가 2학년인데 휴대폰 사달라고 조른대요. 친구들은 다 갖고 있단 말이야! 아니면서. 실제로 다 갖고 있진 않죠, 아, 2학년.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네. 얘기하는 친구가 있는 거 보니까 친구들은 다 갖고 있단 말이야! 이거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칭찬해주세요. 얘기하잖아요. 친구들은 갖고 있는데 나만 없어서 친구들과 친해질 기회가 내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머니들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스마트폰이나 휴대전화 어떻게 할까요? 참 난제죠 이것도 네. 사실은. 네. 근데 만약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네. 스마트폰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맞아요. 있어서 이것 역시 우리 친구랑 같이 네네. 자, 너는 이걸 왜 갖고 싶어 하는데 그냥 단순히 친구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거보다는 네가 그게 필요한 이유를 엄마에게 얘기해 주렴 아빠에게 얘기해 주렴 하고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의외로 오래 안 가더라고요. 이게 또 까먹어요 어느 순간. 수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네. 이렇게 잘 알지? 숨겨놓은 아이가. 빨리 네. 넘어가죠. 그럼 우리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네. 이번에는 수행평가 관련해서 네.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맞아요. 수행평가 잘 받으려면 어떤 거 신경 써야 하는지 우리 수행평가의 여신. 우리 손은지 선생님께서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아마 학부모님들께서 요즘에 네. 그 과정 중심 평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우리 단원 끝나고 시험지로 보는 시험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수행 평가죠. 수업 과정 중에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뭐 보고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걸 스크랩해서 모은다든지 아니면 옛날 방식대로 그냥 시험지를 간단한 문제로 풀어보는 것도 있고요. 서술형 문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해 보는 것도 있고 아니면 예체능 같은 경우는 노래를 한다거나 악기 연주한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정말 많은 평가 종류가 진짜 있죠. 많아. 하지만 걱정할 게 없는 게 우리가 학기 초에 이 수행평가에 대한 계획을 전부 안내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평가 시기와 방법, 내용까지. 네. 그죠? 학교 홈페이지도 다 올라가죠. 네. 그리고 가정통신문 알림장 꼼꼼히 보시면 되고 네. 또 선생님들께서 이 수행평가 문제를 제작하실 때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만한 것들로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에 충실하면 수행평가 점수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또 과정 중심 평가라고 해서 되게 겁을 먹으시는 학부모님들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과정? 무슨 과정? 근데 사실은 학교에서 우리가 아이들이 하는 활동, 뭐 수업 늘 시간. 하는 것들을 그냥 관찰해서 활동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학교에 집중해서 할 수 있게 좀 해주시면 네. 이런 거죠.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머님들 생각하시길래 아버님들 생각하실 때 시험 본다. 그 시험지 풀고 가림판 짠 거. 채점한 다음에 너는 몇 점이야? 이게 평가라고 네. 생각하시는데 요즘 평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교과서 음. 예를 들어서 국어를 쓰기를 하는데 이쪽 한쪽에다가 쓰기를 다 했어요. 그러면 자 선생님이 그 국어 교과서 내세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국어 교과서에 있는 그 작품을 보고 평가를 하세요. 예, 그리고 그게 과정이라는 네. 거예요. 수업 시간에 보고 그쵸. 배우고 활동한 것 그대로를
선생님께서 평가를 하시니까 그래서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게 그렇죠. 좋습니다. 수업 네. 시간에 최선 다하고 그 과정을 잘 따라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맞습니다. 네, 말씀드릴 수 맞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시험 같은 거를 이제 예전보다는 적게 보다 네. 보니까 친구들이 이 수행평가가 그럼 중학교나 고등학교 음. 갈 때까지 점수가 영향을 주냐, 음. 점수가 중요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점수 자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왜 과정 중심 평가로 바뀌었나를 생각해 보면 그만큼 평소 학습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한 태도는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그런 학습 습관이나 태도가 중학교나 고등학교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음. 의미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맞아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런데 우리 최별정 친구는 문제집에서는 문제를 잘 맞추는데 왜 시험만 보면 마구마구 틀리는 걸까요? 하면서 고민이 있나 봐요. 공감돼.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진짜 많이 있어요. 선생님도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왜 시험만 마구마구 틀릴까? 왜 긴장을 해서 그랬던 네.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도 좀 추천하고 싶어요. 네. 공부를 할 때 만약에 이제 매일매일 그럴 순 없으니까 내일 모레가 시험이다. 그러면 공부를 할 때부터 약간 시험처럼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뭐냐면 뭐 시간을 시험 시간만큼 딱 맞춰놓고 풀어본다라든지 그 시간 제한된 시간 안에 또는 뭐 많이 근데 연습할 때 내가 많이 틀렸다. 네. 그럼 내가 왜 틀렸을까? 나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좀 공부를 할 때부터 그런 시험의 환경에 맞는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하는 습관을 들여보면 그런 연습이 쌓이고 쌓여서 실전에서도 조금 떨리지 않는 좀 뚝심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맞아요. 어떤 학부모님께서 선행을 한 아이와 선행을 하지 않은 아이들의 실력 차이가 현저히 나타나는 것 같대요. 선생님들은 선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일률적으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이 제가 이런 아이도 봤거든요. 그때 6학년 담임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어떤 아이가 다른 애들 다 놀러 가고 나서 혼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네. 기특합니까? 네. 그래서 이제 슬쩍 갔죠. 그래서 너는 뭘 하고 있나? 하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수준의 그 문제집이 아니라 중학교. 그 윗단계의 학교 수준의 문제집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아쉬웠던 것은 그 아이가 그럼 그걸 풀 수 있을 만한 능력, 실력이 있었느냐? 그건 또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아해하고 궁금했어요. 얘가 과연 이걸 알고 푸는 걸까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의 학습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걸 던져주면 잘 하겠지, 잘 따라오겠지, 내가 혼냈으니까 따라오겠지, 이런 게 아니라 내 아이 수준에 정말 맞는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지를 네. 제일 먼저 알아놓으셔야 될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와 발맞춰서 뭔가를 이루셔야지 미리 가르쳐주면 낫겠지. 이거는 굉장히 에너지 낭비고 아이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네. 실제로 옆에서 보면 그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고요. 또 어떤 아이는 자기보다 좀 공부 잘하는 아이한테 줍니다. 문제집을 대신 주고 풀어달라고 이거 좀 하죠. 풀어줘. 그럼 이 아이는 열심히 잘 풉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거든요. 네. 그리고 딱 풀어주고 자 그러면 굉장히 고마워 그러고 또 갑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일단 내 아이에게 맞는 학습을 시키고 있는가를 꼭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네. 자, 그러면 지금 학교 생활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질문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우리 잠시 여러 가지 질문을 짧게 답변하는 Q&A 시간 뭔지 알 것 마련해 같아요. 보면 혹시 어떨까요? 그뭐 스피드 Q&A나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선생님 역시 TV에서 봤어요. 커플로 제가 맞아. 제가 10가지 질문을 네. 지금부터 올라온 것들 드릴 텐데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이 질문은 내가 짧게 대답할 수 있다 하신다면 이름을 외치는 걸로 할까요? 이름이요? 네, 선희 뭐 이렇게. 연습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용준 선생님 먼저. 용준! 좋아요. 무서워요. 용준! 선희 선생님. 선희. 네, 은지 선생님.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순발력이 신문 중요하네요. 10답 몇 개나 스피드 나오나? Q&A.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과 상담할 때 꼭 준비해 가야 하는 질문이 있을까요? 너무 방심했어. 빨랐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진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애가 인사 잘하나요? 이유도 말해도 되나요? 잠깐. 네네네. 인사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학교 생활에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인사를 잘한다, 예의를 잘 지키는 거죠. 예의를 잘 지킨다, 예절을 아는 거예요. 교육 관계에서도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 잘하나요? 중요합니다. 네, 패스. 그럼 두 안녕하세요. 번째 질문입니다. 체험학습 밀수 다 채우는 학생. 선생님. 선생님. 어머, 아니, 일단 저 너무 질문이 궁금해요. 안 끝났어요. 잘하셔요. 해보세요. 괜찮지요? 네, 네, 질문을 감사합니다. 듣고 하세요, 외쳐주시기 선생님. 바랍니다. 듣고 외치래요. 체험학습 밀수 다 채우는 학생. 선생님이 싫어하나요? 선생님, 선임. 아, 네네. 뭐라고 해서 이게 뭐라고 이렇게 다 움츠러들었어. 네, 그러니까 체험학습 일수를 다 채우는 친구들을 싫어하냐고요? 네네. 아우, 아니에요. 아닌데요. 보고서는 꼭 좀 내주세요. 계획서와 보고서.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좀 평가 끝난 다음에 가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네, 가능하면. 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교육은 몇 학년부터가 적당한가요? 저기요. 죄송해요. 잠깐만요. 하시면 안 돼요, 선희 선생님. 네, 죄송합니다. 네, 다시. 성교육은 몇 학년부터가 적당한가요? 왜 그래요? 아니, 아무도 죄송해요.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거까지만 양보해 할게요. 드릴게요. 아까 네네네. 성교육 하자마자 손을 드셔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부모님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남자와 여자가 있구나. 남자와 여자가 다르구나. 요걸 안 순간부터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존중의 의미에서 어릴 때부터 아하. 빠를수록 좋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친구에게 맞고 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네, 은지 선생님. 일단 맞고 왔으면은 아이가 많이 놀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을 좀 잘 들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잘 가라앉히게 해주신 다음에 공감각적 대화.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아이의 말만 믿으시는 것보다는 담임 선생님과 좀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대처하실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급식 시간을 우리 아이가 힘들어합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까요? 제가 하나 더. 아, 은지 선생님. 아이들이 이거 못 먹는 반찬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막 억지로 먹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 좀 내려놓으시고 네. 그 대신 다 먹는 것보다는 하나씩이라도 좀 새로운 메뉴에 도전해 볼 수 있도록 골고루 지도를 먹는. 가정에서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전할 거 있는데. 무엇이죠? 비밀이에요. 뭐 비밀이 너무 많으셔. 비밀쟁이. 다음 질문입니다. 체험학습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기간은 며칠인가요? 저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체험학습 기간이요. 원래 보통은 교회 체험학습 기간은 전체 수업 일수의 10%예요. 네, 맞아요. 10%. 그러니까 만약에 수업 일수가 190일이다. 그럼 19일. 10%면 19일이잖아요. 19일 동안을 우리가 교회 체험학습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좀 비상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게 아마 한 20%? 예, 그 정도로 아마 좀 교육청마다 조금씩 네. 다른데 네. 그 정도 수준으로 아마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 그 정도? 드리고 싶고 또 가정학습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집에서 좀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에 가정학습도 체험학습으로 인정이 지금 네, 되고 맞아요. 있습니다. 좀 특수한 상황이라서 좀 다르죠, 그렇죠.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니까 네. 부모님들도 이걸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우리? 시간이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아쉬워요. 네, 짧은 아쉽다. 시간 미안해요. 네, 정말 많은 대답 해주셨는데요. 사실 정답이 없는 것들이 많았는데 우리 중요한 주제들 아직 많이 남아있죠. 네. 사춘기 관련해서 우리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사춘기요. 근데 저 너무 아쉬워요. 신문 싶다. 좀 더 해요. 아, 더 그럴까요? 해요. 내가 너무 많이 했어. 왜냐면 저 지금 몇 번 못해서 알겠어요. 그럼 나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 안할 거야. 조금만 더 해요. 조금만. 저희가 6문제까지 했잖아요. 그래요? 4문제 남았으니까. 그래요? 아까 네 개 4문제. 더 해요. 그럼 4개 더. 아, 우리 용준 선생님 너무 아쉬워하셔가지고. 자, 빠르게. 준비해 놓으세요. 그 다음. 학부모 봉사활동 하면 아이에게 좋은 점이 있나요? 용준! 아, 네, 용준 너무 선생님. 티났나요? 좋은 점이요. 아이가
긍지를 가질 수 있죠. 우리 부모님이 봉사활동을 하셔요. 이렇게 또 학교에 대한 또 애정도 더 생길 수 있고요. 좋은 점이 있죠. 네, 플렉스 이런 거요. 어머니 오시는 날 애들이 막 어깨가 한껏 올라가더라고요. 그럼요. 네, 맞아요. 봉사활동 하러 오셔.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교원 능력 개발 평가 시 정말 익명이 보장되나요? 긍준. 난 깜짝깜짝 너무 많이 놀라. 아니, 저 아니, 엄마하고 조용히 있을게요. 네네네. 익명 보장됩니다. 철저히 보장됩니다.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죠. 근데 궁금해. 저희끼리도 알 수 없어요. 누가 뭘 적었는지. 절대 모릅니다. 교원끼리도 네. 알 수 없고요. 학부모님들 적으신 건 더더욱 알 수 없습니다. 네, 절대 그렇죠. 익명이에요. 네. 익명입니다. 자, 그 다음. 인기 많은 친구들의 특징이 있나요? 어지. 네, 아까 은지 비슷한 선생님. 얘기 나왔죠. 요즘에는 따뜻한 리더십이 대세예요. 그래서 어. 옛날처럼 막 자기 권력을 휘두른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친구들이 힘들 때 도와주고 이럴 수 있는 친구들 인기 많더라고요. 따뜻해요? 아까 냉혈인간이라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어디 다시 한번.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자, 누가 대답하게 될지 두두. 조퇴는 여러 번 해도 결석 처리가 안 되나요? 선임! 네, 역시 선임 선생님. 양보해 자, 주셨어요. 해도 되죠? 마지막이다. 네, 마지막이다. 해주세요, 선임 이게 선생님. 뭐였죠, 질문이? 저도 조퇴는 여러 번 해도 결석 처리가 안 된다. 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조퇴, 지각, 이 횟수가 결석 일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조퇴는 조퇴, 지각이면 그렇죠. 지각, 결석은 결석, 다 따로따로 집계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들과 답변하는 사이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와, 벌써 한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정말 아, 어떻게 아쉽다. 시청자분들 학교 생활 관련 궁금증은 해소가 되셨나요? 1교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잠시 아쉬워. 뒤에 2교시로 뵐 텐데요. 2교시요. 2교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 방법, 학습 방법,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와, 거잖아요. 2교시도 완전히 이거 알맹이네요. 그렇죠. 공부 또 방법. 정말 우리가 궁금할 것 이벤저스, 같아요. 이벤저스니까 또 한번더 해볼까요, 변신을 또 이벤저스? 해봐. 한번 더, 한번 더? 좋아. 우리 여신님이 쉬는 시간 동안에 그 공부 방법 관련해서 그동안 궁금하셨던 거를 많이 올려주세요, 댓글로. 그러면 저희가 잘 읽어보고 있다가 그 중에 몇 개를 뽑아가지고 또 다음 시간에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EBS 이벤저스 그래, 해주세요. 그거 한번 더 해서 기억이 한 번 더 할까? 네. 한 번 더 자, 할까요? 어벤져스 아니고요. 이벤져스. 자, 준비되셨죠? 네. 네. 자, EBS 이벤저스. 이거 아니었어? 이거. 아무래도 일기로 끝날 것 같아요. 아, 근데 지금 네네. 급하게 네. 어떤 친구가 정말로 답변해달라는 네. 게 하나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어떤 거였죠? 뭐예요? 점점 이제 외모에 관심이 본인이 많아지는데 아하. 이제 화장 문제라든지 복장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들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것만 대답을 꼭 해달라고. 네. 저기 사실은요, 제가 지금 현재 6학년 친구들하고 공부를 같이 하고 있어요. 네네. 네. 그런데 그 약간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여름이니까 좀 길이가 짧은 옷들을 많이 입게 되잖아요. 그런데 핫팬츠라는 게 있어요. 그 핫팬츠는 뭔지 아시죠? 그런데 이 핫팬츠가 그냥 보통 걸어갈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언제 조금 약간 하고 눈길이 가냐면 앉았을 때 이 바지가 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핫팬츠라고 해서 뜨거운 바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짧은 바지. 반바지. 아니, 혹시 또 알았어요. 보는 아이들 중에. 아, 그렇구나. 뜨거운 바지. 짧은 바지. 네, 뜨거운 바지. 네, 이게 너무나 짧은 바지를 입었을 때, 이게 앉았을 때, 자리에 앉았을 때, 바지가 좀 올라가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게 좀, 약간, 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주의해주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네네. 들어요. 네. 그렇죠. 약간 배려를 해주고 꼭 남학생, 여학생 문제가 아니라 네네. 자신의 몸을 좀 소중하게 그쵸. 하고 몸을 단정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별에 상관없이.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교시에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많이들 관심 가져주실 거죠? 굉장히 질문할 게 또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친구들이 1교시에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고 지금 댓글을 올려줬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에겐 2교시가 있고요. 이제 2교시에는 각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은지 저희들이 팁들도 준비를 했으니까 꼭 기대를 해주시고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네네. 이렇게. 선희 선생님, 2교시는 언제 시작되죠? 2교시는요,
3시 20분부터예요. 3시 20분부터 4시 20분. 저희 드디어 변신하는 건가요? 변신! 네. 어떻게 변신을 기대된다. 할까? 우리 약속해요. 우리 여신님이 EBS 하면은 이벤져스 할 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아까는 이렇게 했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다들? 저는 아까 이렇게 했어요. 저 사실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어떻게 했죠? 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고. 저희 이렇게 할까요? 네. 네. 네, 절대 그럼. 아래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네네. 자, 이걸로 해주세요. 마무리하나요? 네네네. 네. 밥 먹고 온다는 친구들인데 저희는 얼른 옷 갈아입고 와야죠. 네. 네, 마지막 네. 인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3시 20분에 돌아올게요. EBS 이벤져스! 자, 2교시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것만 안녕하세요. 알면 초등생활의 달인이 된다. 초생딸 라이브 토크 쇼! 네, 1교시에서는 학교 생활에 관한 궁금증으로 함께했는데요. 2교시는 정말 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실 내용,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요, 저희가 강의를 할 때 입는 복장이 좀 익숙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1, 2학년 통합교과 할 때 이 옷을 입거든요. 네. 고학년 친구들이 보고 좀 저 사람 뭐야? 아니, 근데 저는 실제로 보니까 네.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저 귀엽다고요? 네. 지금 보실래요? 제 엉덩이에 뭐가 달려있는지. 아니, 너무 통통해서 귀여워. 무시무시한 벌침이 있습니다. 빨리 앉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나는 호랑이 복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벌침은 아니고 꼬리.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딱 앉잖아요. 아야! 막 이렇게 돼요. 근데 두 분만 너무 우아하신 거 아니에요? 무슨 후드티에 의사 가운에 뭐야 선생님만 호랑이 가죽. 아니, 우리는 실은 많은 분들이 호랑이랑 우리 꿀단지만 기억하시는데 은지쌤이랑 저도 캐릭터가 있어요. 저희도 뭔데요? 있어요. 뭔데? 저는- 여신 아니었나? 저는 만점이거든요. 아. 만점이는 EBS 초등 6학년 사회 캐릭터인데 아하. 나이가 13살이에요. 귀여워. 13살. 우리 6학년 친구들과 친구처럼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서 탄생된 캐릭터죠. 은지쌤 그렇구나. 캐릭터는 뭐죠? 저는 음. 흰 가운 입고 있잖아요. 닥터메스예요. 닥터메스. 우리 그 수학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학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 친구들을 도와주고자 살려주고자 나온 닥터메스. 그렇게 꼬리. 생겼듯이. 꼴이 아야해요. 보여주세요. 고쳐주세요. 아니 우리 이렇게 캐릭터 입고 앉아있으니까 뭔가 재밌고 새로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새로운 것도 새로운 거지만 새롭지 않은 거 다시 한번. 방역을 네. 철저히 해야 되죠. 오, 향상됐어요. 좀 올라갔나요? 좀 올라갔어요. 아니 근데 지금 근데 저기요, 저기 꿀벌 저희 선생님 너무 더우실 것 같아요. 히터 쓰신 거 잠깐만요. 아니죠? 히터 쓰신 거 같은데? 조심. 어떻게 떨려? 저도 떨려요 지금. 아니 근데 36.4밖에 안 됐어요. 그래요? 이럴 수 제가 없는데. 더우신 걸로. 안 체감 내시면 온도 마음을 닦아드리죠. 체감 온도는 네네네. 50도인데 친절하시네요. 아유. 질문 바꿀게요. 전 친절로. 네, 전친절. 근데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 혹시 아까 1교시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이 또 있을까봐 음흠. 여기 유튜브 EBS 펍 채널로 들어와서 저희와 함께 만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BS 초등 사이트에서도 만나실 수 있고 거기 채팅창이 있어요. 그 배너를 딱 누르시면 저희와 함께 이 채팅으로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으니까 와. 네, 꼭 와주세요. 저희 사실 1교시 할 때도 이 네네. 학습 공부 방법 관련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가 봐요. 댓글이 아주 많이 올라왔대요. 와. 저희가 2교시에도 궁금한 점 모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요 추첨을 통해서 무려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신다고 하죠? 네, 근데 선생님 말투가 꿀벌 같은 것 같아요. 지금 말투가 변하신 것 이 같아요. 옷만 입으면 저도 모르겠어요. 복장이 주는 효과인가? 아니 호랑이랑 꿀벌의 대결?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2교시 시작해 볼까요? 네, 공부 방법에 궁금한 모든 거! 자, 은지쌤, 우리 네. 첫 번째 주제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맞아요. 공부 방법 하면은 가장 많은 친구들이 궁금해하는 과목이 바로
수학 공부를 맞아요. 어떻게 하느냐. 수학. 네. 근데 그 중에서도요, 우리 고학년 친구들이 아주 많이 댓글 올려줬어요. 중학교에 갔더니 갑자기 수학이 초등학교 때랑 공부했던 거랑 너무 다르게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적응하기가 힘들다고 선생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사실 제가요, 아까 잠깐 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올려준 댓글들을 이렇게 쭉 보다가, 아, 이런 질문은 사실 처음이었어요. 저는 이제 예비 중학생인데, 중학교 수학 시작했는데, 와, 초등학교랑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을 올려준 친구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반가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얼른 가가지고 무엇을 갖고 왔습니다. 예, 이거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자, 준비력이 예. 철저하세요. 아니, 이런 질문을 제가 처음 봐서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네네네. 이거 보일까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네. 자, 우리 야시님이 직접 보여드립니다. 여기 보면요, 예비. EBS 중학 신입생 예비 과정이라고 돼 있어요. 우와. 이게 교재도 있고요. 또 우리 그 예비 과정이 강의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까지 쫙 오, 있습니다. 5과목.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 올라갈 때는 사다리가 필요하잖아요. 네. 이런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럼 이게 사다리? 그렇죠. 이게 바로 사다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다리 보이시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사다리가 필요하잖아요. 여기 사다리를 선생님이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EBS 중학 신입생 예비과정, 국수사과 영어까지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강의도 있나요?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무료인가요? 무료입니다. 예, 또. 컴온. 몇 학년이 들으면 좋을까요? 몇 학년이요? 네. 예비과정. 예비 그럼 예비 몇 그러면 학년까지? 초등학교 6학년? 네. 6학년? 맞아요. 아. 그리고요, 이걸 사다리를 딱 가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여기, 뉴런이 기다리고 들어봤어요. 있습니다. EBS 중학에서 듣는 거죠? 그렇죠. 우리 초등학교에서 만점왕이 있다면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뉴런. 뉴런이 있다는 거. 많이 여러분 꼭 들어봤어요. 기억하세요. 6학년 친구들 여기 눈이 반짝반짝 하셔야 돼요. 예,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EBS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자기 주도 학습으로 얼마든지 혼자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무료라서 너무 좋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좋아요. 근데 지금 어떤 친구가 네. 3학년인데 1학기 때 분수와 소수 진도를 못 나갔대요. 아하.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근데 분수 소수는 이 수학에서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학습 결손이 있는 건데 지금 2학기가 됐는데 방학 때 보충을 해야겠죠. 그렇죠. 이렇게 놓친 부분이 있을 때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뭘까요? 바로 EBS 초등 사이트 들어와서 들을 수 있는 만점왕 수학.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기본 개념서니까 나중에도 자세히 설명해 주겠지만 네. 우리 친구들 그걸로 보충 학습을 꼭 해야 되고 또 수학 공식 같은 것을 잘 외우는 거 알려주세요. 근데 우리가 수학 수학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수학이 외우는 교과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식을 왜 외우죠? 근데 사실 수학이 외우는 교과는 아니다라고만 하기에 또 어폐가 있죠. 왜냐하면 외우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수학은 약속의 학문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의 정의 같은 것도 외워야겠죠. 그쵸, 그런 그런데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외우는 건 좀 위험하죠. 왜냐하면 내가 그 개념이나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에 맞아요. 적용을 해야지 기계적으로 그냥 반복적인 연습에 맞아요. 의해서 적용을 하면 언젠가는 어려움에 부딪힐 때가 분명히 오거든요.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우리가 바다 올림 같은 거를 할 때 많은 친구들이 외우더라고요. 네. 뭘 외우냐면 바로 윗자리로 10을 보낸다. 항상 그냥 10. 그리고 뭐 바다 내림할 때는 하나가 적어지고 네. 10이 온다. 뭐 이거를 그냥 외우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외워서 하면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이유는 왜 이런 방법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계적인 제대로 된 이해를 바탕으로 조금 더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외운다고 생각을 해야지 먼저 그냥 외워야지 하면 나중에 덧셈과 뺄셈이 함께 나올 때 네.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외운 친구들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는 거죠. 빠르게 계산을 하기 맞아요. 위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해한 다음에 외워라 이 그쵸.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 그래서 빨리빨리 진도를 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미 배웠던 뭐 이런 친구들처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모래성 얘기를 자주 하는데 모래성을 빨빨빨 쌓으면 높게는 쌓겠죠. 그런데 태풍이 오면 와르르 무너지겠죠. 그런데 천천히 단단하게 기초를 쌓고 올리면
느리게 써야 할 수는 있지만 태풍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쵸. 특히 수학에서는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채우는 게 중요한데 지금처럼 만약에 내가 분수화수술을 못하고 넘어갔다 그러면 EBS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좋은 강좌들이 많으니까 지금이라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급함을 갖지 마세요. 늦지 않았어요.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금부터. 거죠? 네. 자, 지금 어떤 친구가 수학 서술형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아이들이 서술형 문제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어떻게 많이 해야 어려워하죠. 될까요? 제가 그 강의하면서 항상 아이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서술형 문제를 풀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문제에서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 된다. 그게 1번이다라고 구해야 이야기를 하는 해요. 거. 네. 네, 답을 쓰는 것도 길지만 문제 자체가 길거든요. 서술형 문제는. 그래서 3줄, 4줄씩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잘 읽고 뭘 구하라고 하는지,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동그라미에서 표시를 해보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서술형 문제는 처음에 답 쓰는 게 굉장히 어렵지 여러 번 맞아요. 써봐야 돼요. 한 문제도 뭐 3번, 4번 풀어볼 수 있거든요. 여러 번 반복해서 풀고 풀이를 쓰는 과정을 연습을 하면은 조금씩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팁일 수가 있는데 서술형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했을 때. 맞아요. 이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그것부터 물어봤을 때. 중요하죠. 문제 그렇죠? 이해. 예. 예. 문제를 이해하려면 여기에서 주어진 조건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는 힌트가 무엇인지를 먼저 밑줄을 그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구하는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요구하는 점에 또 밑줄을 그어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개념을 이용해서 내가 문제를 풀어보는데, 만약에 난 진짜 모르겠다. 문제 이해 안 옆에 된다. 나를 도와줄 약간 호랑이 사람도 같았어요, 없다. 어떡하지? 울지 마시고 그때는요, 그냥 해답을 한번 봐도 돼요. 그거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네, 맞아요. 해답을 네. 이렇게 보시고 그걸 그냥 나 이렇게 똑같이 써서 검사 받을 때 안 혼나야지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답을 썼는지. 보시면서 왜 이런 풀이가 나왔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쵸. 그게 자기 주도 학습. 그러니까 나 혼자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끼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풀이가 되었는지를 고민하면서 보면 어느 순간 이것이 나의 것이 되고요. 거기서 끝나면 절대 안 되고, 이렇게 풀이 과정이 되는구나, 알겠다, 덮고요. 이번엔 내가 그걸 혼자서 풀어보는 거예요. 내 언어로 바꿔서 그렇죠. 쓰는 거죠. 해답책이 나와서 말인데 제 경험담이에요. 이거는 중학교 때 제가 수학 선생님 싫어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막 수학을 막 되게 막 씨름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해답지 물론 보는 게 좋아요. 그런데 해답지는요, 최후의 보루예요. 최후의 보루.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끝으로 밀어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기 전 해답을 봐버리면 그건 내가 푼 게 아니라 해답지가 푼 거예요. 그래서 해답지는 최대한 밀어놓고 생각을 하고 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그때 해답지를 펼치고 내가 왜 뭐 때문에 이걸 못 풀었을까를 생각해보는, 그래서 절대 미리 보지 말라라는 말을 꼭 하고 싶네요. 그런 네. 생각하는 과정에서 수학 사고력도 키울 수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공부라고 네.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서술형 문제는 부분 점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건 틀렸어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만약에 5점짜리 문제라면 3점이라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는 게 좋아요. 심지어 답이 틀려도 서술형 문제는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점수가 나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네. 네. 포기하지 마세요. 네, 포기하지 말고. 자, 고학년인데도 쉬운 연산을 틀리는 친구가 있대요. 곱셈이랑 덧셈이 헷갈려서 3 더하기 2를 가끔씩 6이라고 한다는데, 연산을 잘하는 방법, 계산을 잘하는 방법은 많이 해봐야죠. 이거는 사실 좀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연산을 자꾸 틀리는 거는 습관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 내가 자꾸 틀리는 습관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보통 마음이 막 급해서라든지 좀 내 성격 자체가 좀 덜렁거려. 그러면은 막 후다닥 풀다가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꾸준히 연습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연습에서 우러나오는 자신감이 결국에는 그게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연산을 자꾸 틀린다라고 한다면은 그 연습을 맞아요. 꾸준히 하시고 내가 어느 부분 때문에 자꾸 틀리는지 그걸 좀 분석하는 게 좀 필요해요. 네, 네네네. 그리고 지금 아까 3 더하기 2를 6이라고 써요, 이런 친구. 그 친구는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자,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2는 5잖아요? 저 지금 몇 초 걸렸을 것 같아요? 2초? 3초? 2초?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급하게 마음 먹지 않아도 돼요. 3 더하기 2는 5. 이렇게 해도요, 정말 시간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도 좀 지도해 주실 때 그렇게 말씀해 네. 주시면 좋겠네요. 의외로요. 천천히. 시간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급하게 하나, 약간 느긋하게 하나 별로 시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급하게 해야지, 빨리 풀어야지 이거보다는 정확하게 해야지. 네. 자, 그래서 저는 음식 배달과 같이 비유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학은 신속과 정확이거든요. 신속 그러니까 빨리만 풀어서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만 풀어서도 안 돼요. 음식 배달처럼 신속 정확해야 해야 하는데 그 중에 굳이 하나를 고른다면 정확. 그렇죠. 정확을 맞아요. 고르셔야지 맞아요. 아무리 신속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좀 마음을 너무 느긋하게 급하게 먹지 느긋하게 마라. 예, 하셔도 몇 초 차이 안 납니다. 네. 겨우 2, 3초 차이밖에 안 나요. 우리 수학 얘기 말해서 말인데 글쓰기 또 어려워하는 친구들 국어, 있잖아요. 그렇죠. 국어. 네. 제가 학교에서 글쓰기를 해보자고 하면 많은 친구들이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안 나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 글쓰기 문제. 선생님들은 어떻게 학교에서 지도하세요? 저는 일단 주제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글감. 글감. 저 고학년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또 생활을 할 때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해서 한번 써보자라고 했어요. 그럼 너무 어려워. 왜 사세요? 왜 살죠? 어렵죠? 네. 어렵네요. 네, 어렵죠? 저는 먹기 위해 살아요. 그 말이 나왔어요. 어떤 친구가,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썼는데, 그 중에 세 번째로 뭐라고 썼냐면, 나는, 닭발과 닭똥집을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다. 초등학생 닭발을 먹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나와 관련된 주제, 내가 혹할 수 있는 주제, 너무 어려운 거 말고요. 그냥 혹할 수 있는 또 내가 좀 생각하고 또 재밌어하는 주제 네네. 이걸 가지고 먼저 글을 써보는 일단 거예요. 주제를 잘 찾아라. 제가 방법 하나 소개해도 되나요? 네네네. 일단 제가 2학년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주제, 글감은 있는데 쓸 내용이 생각이 안 날 때는 어떤 글쓰기 학자가 추천한 방법이거든요. 5분 동안 쉬지 않고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5분이 너무 길면 1분부터 시작해서 시간을 늘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종이를 갖고 쓰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쉬지 않아야 해요. 근데 여기서 쉬지 않는 건 맞춤법도 생각하지 않고 고치지도 않고 생각이 안 난다. 아, 모르겠다. 이런 말까지 다 쓰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다 되면 내가 쓴 글에서 쓸만한 문장, 쓸만한 골라낸다. 거리를 빨간색으로 밑줄 쳐서 그것을 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계속 되다 보면 쓸 내용이 조금 더 풍성해지고 내가 이제 글쓰기에 두려움이 있었다면 이런 걸로 좀 극복을 할 수 있죠. 2학년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도 짧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들으면 생각이 났는데 일단 다른 사람이 쓴 글을 많이 봐야 돼요. 좋은 네. 글을 많이 맞아요. 읽자. 학교에서 이제 뭐 독서, 글쓰기 대회 이런 걸 해보면은 예를 들면 주장하는 글쓰기를 한다. 그럼 가끔씩 저도 이제 심사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읽어보면 주장하는 글쓰기인데 막 무슨 그 편지를 이렇게 편지처럼 쓰는 아이들도 있고 그 특성, 그 형식의 특성 자체를 모르고 쓴 거예요. 근데 그 글의 특성. 이유는 글의 특성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뭐 주장하는 글쓰기를 쓴다 그러면 일단 남이 쓴 글을 좀 읽어보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베껴쓰라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죠. 남이 쓴 글을 봐야 이 글의 특성이 이렇구나 이런 식으로 써야겠네라는 감이 생기거든요. 그럼요. 많이 그래서 읽어봐요. 저는 책을 깨끗하게 읽자가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내가 감명 깊었던 문장 또 이 문장 굉장히 괜찮은데? 이런 문장이 있으면 거기다가 밑줄을 긋거나 또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으면 별표도 좀 하거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읽기를 바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어떤 친구 5학년 학생인데요. 네. 김별지 친구 기획문 어떻게 작성하는지 좋은 팁 좀 알려주세요 라고 돼 있네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국어를 공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는 어떤 종류의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공부를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이 친구가 질문한 기획문 같은 경우는 꼭 들어가야 되는 것에 여행의 과정, 그러니까 여정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보고 들은 것, 견문. 그다음에 거기서 느낀 감상 세 가지가 들어가야 한다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거든요. 네, 학교에서. 그럼 이제 우리 친구가 평가가 걱정이 된다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글에 담아낼 수 있을지를 계획표를 작성을 해보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한 편의 글을 쭉 써내려가는 연습을 한번 꼭 해봐야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얼개라고 해요. 얼개, 틀. 얼개?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글들이 있잖아요. 이 글들은 사실은 색깔들이 다 있어요. 우리들 전부 다 색깔들이 있잖아요. 특유의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글들도 특유의 캐릭터가 있어요. 시는 시다워야 하고 이야기는 이야기다워야 하고 또 기행문은 기행문다워야 하죠. 그럼 기행문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돌아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행문에 꼭 들어가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각 글마다, 글의 종류마다 특징들이 있는데 이 특징을 모르고서는 절대 글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럼 기행문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출발을 해서 어딘가에 갔어요. 이걸 우리 여정이라고 해요. 어딘가에 가서 거기서 무엇인가를 봤어요. 꿀벌을 봤어. 여신을 봤어. 그럼 그게 바로 견문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꿀벌과 여신이 굉장해. 난 감복했어. 탐복했어. 이것이 바로 감상이거든요. 네. 이런 것만 써줘도 기행문의 요건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선생님 색깔 얘기 하셨잖아요. 잠깐 그럼 색깔 한번 정해볼까요? 무슨 색 하고 싶으세요? 노란색이요. 왜요? 뭐야? 내가 노란색이야. 양보할게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게 노란색이라서 그런가 봐요. 빨강 하세요. 선생님은? 나 노랑. 노랑님 인기 많네. 인기가 많네? 선생님은? 저 빨강 했나요? 파랑? 빨강 안 했어요. 파랑? 빨강 할게요, 여신이요, 빨강. 빨강. 응. 하세요, 그럼 빨리. 검정, 여기 검정색 있으니까 노랑하고 싶은데. 왜 한 거예요? 아니 특성이 있다 하셔가지고 그쵸. 저희는 어떤 색깔일까? 그래서 글의 특성도 다르니까 좀 많은 글 읽어봐라 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혹시 요새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많이 오가는 말인데요. 메타인지라는 말 다들 메타인지? 들어보셨을까요? 네, 메타인지가 일단 뭔지 좀 설명드릴까요? 저는 알아요. 네. 메타는 넘는다라는 뜻이에요. 네. 넘는다. 그러니까 아니면 위에서 본다. 그 다음에 인지라는 것은 생각하는 거,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쵸. 안다. 그러면 아는 것을 넘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말하자면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게 메타인지예요. 그러니까 나를 옆에서 보는 것처럼 쟤 지금 알고 있네? 저거 모르고 있네? 자, 이걸 나 자신을 아는 거죠. 나를 내가 보는 건가요? 그렇죠. 너 자신을 알라처럼 너 자신을 네, 나를 내가 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실 자기주도 학습에 빼놓을 수 없는 그렇죠. 요소예요. 왜냐하면 그쵸. 나 지금 뭐가 부족해. 수학의 분수가 부족해. 그럼 나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저녁 6시마다 1시간쯤 공부를 해야겠어.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 내가 이걸 한 20문제를 풀어서 몇 점 이상 나올 때까지 열심히 한번 해볼 거야. 이거 자체가 바로 메타인지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자기 주도 학습이죠. 왠지 지금 손은지 선생님 표정이 나 학교에서 잘 지도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있으세요? 지도- 윤지 선생님의 네. 지도 방법이 궁금해요. 어떻게 궁금해요. 메타인지를 지도하시는지. 네. 저는 네.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하는 활동 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과목에 상관없어요. 수학이든 국어든 사회든 과학이든 공부를 한 다음에 마지막 5분 정도는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혼자 정리하는 게 아니라 사실 발표를 하고 싶어도 부끄러워서 못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나다. 네.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부끄러워하는 친구들. 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항상 인형을 하나씩 학교 사물함에 넣어놓게 합니다. 인형이요? 네, 인형. 어. 자기가 좋아하는 꿀벌 인형이 될 수도 있고 호랑이 인형이 될 수도 있고요. 인형을 가지고 뭐 하지? 그래서 끝날 때 수업이 끝나기 5분 전에 인형 꺼내서요 하면은 친구들이 인형을 책상 위에다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인형. 네, 인형 꺼내서요. 그래서 인형 꺼낸 다음에 앞에 앉힙니다. 공부한 내용을 인형 친구에게 1분에서 2분 시간 동안 말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거에 대해서 공부했잖아. 네, 이렇게. 의사소통 능력 인형아, 키우는 정사각형이라는 것은 내변의 길이가 같고 내각의 크기가 같은 거야. 그리고 내각의 크기를 전부 더하면 360도란다. 이렇게요? 네, 이렇게 말하다 보면 내가 아는 게 뭐고 부족한 점이 뭔지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주의할 점이 있네요. 네. 절대 밖에서 못 하겠네요. 밖에서는 큰일 집에서. 나. 버스에서. 집에서. 작별할 수 있겠네요. 네. 어디로 네. 나타나죠? 경찰서. 용준쌤도 학교에서 저도 메타인지 좀 키우기 하고 위해서 있죠. 뭐 하지 않아요? 저희 반 애들하고는 뭘 하냐면요. 예를 들면 수학이다. 그러면 이제 수학 교과서를 딱 이제 쭉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스트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거기를 붙이면서 색깔을 다르게 내가 아는 부분, 내가 모르는 부분, 그리고 흥미 있을 것 같은 부분 이런 부분들 이렇게 쭉 붙여보는 거예요. 그게 2학기를 할지라도 그냥 붙여보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되면
하나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부분을 조금 알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을 내가 흥미있었구나.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되기도 하면서 좀 더의 교과서에 대해서 메타인지 말 그대로 이렇게 좀 더 위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 있죠. 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요새 온라인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온라인 공부가 끝나고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슬쩍. 오늘 뭘 배웠지? 네. 그렇게 그냥 가볍게.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오늘은 하면서 생각나는 걸 그냥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걸 들으면서 뭔가 더 알고 싶은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더 물어보는 거죠. 더 물어보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설명하게 되죠. 부모님께. 그러면서 이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더 공부하게 되죠. 그 부분을. 그리고 나 이 부분은 잘 알고 있네 라고 스스로 깨닫게 되죠. 이게 바로 메타인지를 콕콕 자극해주는 활동이 될 수 있으니까 아주 손쉽게 이런 준비하는 도구도 없이 쉽게 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이 될 수 네.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네요. 우리가 그동안 하고 있었던 네. 거. 그렇죠. 지금 어떤 친구는 집에서 공부를 하려는데 의자에 오래 앉아있지 못한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의자를 좀 바꿔보세요. 근데 이게 회전 의자 말고. 오래 앉아있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의자에 오래 앉아있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연습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공부를 하든 안 하든 1시간은 앉아있겠다 하면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렇게 습관이 들면 나중에 어느 순간 이렇게 시간이 훌쩍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연습을 하는 거. 의자에 오늘 앉는 1분, 연습. 내일 1분 이런 식으로. 근데 1분은 너무 짧다. 1분은 너무 짧고요. 10분? 네. 6분? 계속 의자에 앉아있는 네. 연습을, 집중력 키우는 연습을 우리 친구 하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요, 초식에 있죠. 알람 네. 할 수 있는. 저 고등학교 때 초시를 공부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시간을 참 잘 재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20분 안에 한번 끝내보겠다. 내가 이것은 30분 안에 끝내보겠다. 자, 이렇게 해서 시계를 잘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혹시, 나 이거 오래 못 앉아있어 하는 친구는요, 스스로하고 한번 게임을 해보세요. 나 10분 동안 이거 한다. 시작! 이렇게. 도전하는 긴장감 거. 주고 되게 좋은 활동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계를 잘 활용하시길 빕니다. 네네. 자, 그럼 우리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네네. 김별이 친구가 게임하면 3시간 앉아있을 수 있대요. 의자가 문제가 좋아하는 아니네요. 거라면 의자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좋아하는 거라면 네. 이따가 어떻게 하면 공부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지도 네. 이따가 이야기하면 좋을 것 좋습니다. 같아요. 우선 과목별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과목별 팁이 굉장히 궁금할 것 네. 같아요. 우리 한번 한 과목씩 맡아서 해볼까요? 국어부터? 그러면 국어는 네, 누가 국어부터. 하시겠어요? 국어요? 아, 국어 제가 네, 선희 하겠습니다. 선생님. 국어부터 할까요? 네네네. 국어는요, 크게 보자면 말하기, 그죠? 음. 그 다음에 읽기, 그 다음 쓰기죠. 물론 듣기도 있지만, 보통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게 말하기, 읽기, 쓰기인데 그 중에서도 말하기, 그리고 읽기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만 주로 추리자면, 우리 영화를 보잖아요. 영화를 보고 와 재밌었어. 그럼 어떤 영화인데? 그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 생활 속에서 말하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 또 읽기 또 같이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걸 감상하고 나서 그걸 요약해 보는 거예요. 예, 그거 굉장히 재밌으면서도 쉽게 다가갈 수가 있어요. 말하기 실력도 좋아지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읽기를 할 때 글을 요약해 보는 것은 상당한 지적 수준을 요구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로 요약하는 연습을 할 수 있고요. 또 실제로 글을 읽을 때는요. 우리 문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네. 글의 덩이예요. 한 덩이, 두 덩이, 세 덩이 이렇게 문단별로 나누어서 요점을 딱딱 뽑는 그 연습을 정말 해보시라고. 아하. 예, 그것의 시작이 뭐냐?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게 재밌는 영화 보고 나서 이런 이야기야 하고 요약해보는 거, 정리해보는 거, 실생활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생활 그리고 속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책을 좀 읽어보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책 속에는 5만 가지 국어의 공부 잘하는 팁들이 다 있습니다. 어휘력 좋아지죠. 문장력 좋아지죠. 상상력 좋아지죠. 또 내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줘야 되니까 거의 만병통치약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러니까. 독서가 근데 답이네요, 정말 국어는. 독서 네, 많이 한 네. 친구는 따라가기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책 읽기 싫어해요. 그런 친구들은요. 일단 내가 좋아하는 관심 분야의 책부터 골라서 네. 보시고. 그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학부모님들. 만화책 읽어도 되나요? 만화책 종류? 만화책은 여러 가지 쓸모가 있지만 만화책만 읽게 되면 사실은 줄글을 읽으면서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을 다 발휘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미 만화로 다 상상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림도 그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정말 난 만화책 읽고 싶어요 하는 학습 만화 요새 또 많이 있잖아요. 이런 친구는 좋아요. 학습 만화 읽는 시간 그냥 따로 가지시고요. 줄글로 된 책을 읽는 시간 따로 가져보세요. 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우리 요새 보면 어떤 문학 작품이 있으면 이것이 인기가 있을 때 이것이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맞아.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고 네. 또 이것이 만화로도 만들어져요. 네. 그 모든 걸 다 보세요. 그러면 책을 좀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네. 지금 어떤 친구가 국어에 도움이 되는 책,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으면 좋은가요? 물었는데 우리 교과서 연계도서 읽으면 정말 좋잖아요, 선생님. 그쵸. 교과서가 요새는 교과서에 작품이 나올 때 전체 지문이 다 실리게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걸 뭐 다 읽고 나서 이제 안 읽어도 돼요. 그러지 마시고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 글을 쓴 글쓴이의 다른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예. 그렇게 해서 연계해서 읽어보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죠. 네. 그럼 이제 수학으로 제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네. 수학. 네. 이 옷이 저는 되게 더울 줄 알았는데 되게 또 좋은 점도 있네요. 뭐가 좋아요? 이게 자동으로 방석도 되고요. 이게 팔을 올릴 수도 있어요. 아, 네, 지금 땀 안 나시는 거죠? 땀은 안 나요. 아, 네. 제가 땀 나면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네. 팔을 이렇게 올리면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장점이 너무 편한 거 아닙니까? 잠이 와요, 지금. 농담이고요. 일단 수학은 또 많이 또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선현 선생님께서 길게 또 얘기해 주셨는데 좀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면 저학년과 고학년의 접근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이 풀이 과정을 자꾸 또 쓰게 하는 거에 집착을 하셔가지고 아이한테 문제집을 풀리는데 1, 2학년들은 사실은 쓰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 써! 이러면은 막 옆에서 부모님이 왜 안 써? 지우개 들고 막 전쟁을 치르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아이가 트라우마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수학하면은 끔찍한 경험 딱 생겨버려서 나중에 이거를 극복하려면은 몇 배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저는 저학년에서 중요한 거는 끔찍한 경험을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수학을 할 것인가? 아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수학을 표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그림을 좋아해. 우리 아이는. 그러면 오늘 뭐 공부한 것에 대해서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이가 뭐 이렇게 뭐 그리겠죠. 근데 어찌 됐건 간에 그 표현하는 것 자체가 아이한테는 즐거운 경험이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고학년은 어떻게 하겠느냐. 고학년은 틀린 문제를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모래성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속도가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내가 오늘 뭐 10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또 10문제를 푸는 게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10문제를 푼 것 중에 2개를 틀린 것을 그 틀린 것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오답 노트일 수도 있고요. 다른 방법일 수 있어요. 아까 인형을 대고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답 노트를 뭐 만들든지 해서 내가 왜 틀렸는지 뭘 모르는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고학년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메타인지네요. 그럼 메타인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학년은 수학에 대해 좋은 경험을 갖게 해주는 것, 고학년에서는 틀린 문제를 확실하게 알고 가는 것, 속도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어떤 싶습니다. 친구가 네. 4학년인데 수학 공부할 때 예습이 중요한지 복습이 중요한지 물었어요. 수학만. 예습이 중요한가, 복습이 더 중요한가? 사실 이것도 짬짜면이죠. 근데 저는 복습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메타인지.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점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복습.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고 와서 진정한 메타인지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습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복습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복습을 할 때 정말 좋은 친구, 사다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EBS 무료 강좌다. 그래서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요. 여기 지금 어필하시는 문제집 거죠? 추천해주세요. 만점왕. 그랬는데. 만점왕 추천. 정말 좋습니다. EBS 네, 강좌들이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사회로 넘어가 네, 보도록 할까요? 네, 사회. 네. 이제 사회는 이제 많은 친구들이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점왕 6학년 사회 강의를 또 했잖아요. Q&A 게시판에 들어가면 선생님 어떻게 잘 외울 수 있어요? 어. 아. 암기 쉽게 하는 방법이 맞아. 뭐예요? 맞아.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때마다 모든 교과가 다 그렇겠지만 사회 역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암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암기 그 용어 같은 것들이 그 뜻이 들어간 게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우선 암기가 어렵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회 개념을 이해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방법을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사회 공부할 때는 목차를 봐라. 목차? 우리가 대단원 제목이 있고 중단원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 대단원 제목을 보고 중단원 제목을 보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의미를 이게 왜 이런 제목이 붙여졌을까? 하고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럼 공부를 다 내용을 했잖아요. 그럼 다시 중단원 제목을 봐요. 이래서 중단원 제목이 이렇구나. 그 다음 대단원 제목을 봅니다. 이 여러 개의 중단원이 합해져서 이런 대단원의 제목이 되는구나. 이것도 메타인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공부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막 구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꼭 목차를 무시하지 말고 우리 친구들 제목을 잘 안 보고 내용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항상 질문이 있어요. 그럼 목차는 처음에 등장하는 게 목차잖아요. 네네네. 그럼 처음 한 번만 보나요? 그냥 공부하면서 계속 보나요? 계속 보는 게 좋죠. 아. 그래서 그래서 제목이 이거구나. 내가 지금 이 내용 공부하고 있구나. 그럼 어떤 것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도 자기 스스로 찾아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는 자료 수집 능력, 활용 능력, 해석 능력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프 나오고 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사회 현상을 어쨌든 자료로 우리가 개념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이선 선생님이 말했지만 표나 그래프 읽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야 된다. 지도도 그렇지 않아요? 네네. 지도도 맞아요. 약속이잖아요. 약속이죠. 그 약속을 우리가 아는 재미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 같은 경우 지도가 나오면 종이로 지도를 보는 것보다 사실은 그 지도를 보고 찾아가면 제일 좋은데 네,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할 수가 맞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체험해 보는 거. 네. 그게 정말로 기억에 오래 좋은 남는 말이에요. 방법이긴 네. 하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그렇게 체험을 못할 경우에는 뉴스를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요. 뉴스에는 네. 정말 우리 지금 현재 일어나는 우리 사회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게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 뉴스 진짜 재미없던데. 이게 우리가 6학년 되면 정치, 사회, 문화 이런 것들 배우는데 정말 뉴스를 자주 보면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정치가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근데 뉴스를 정말 많이 보고 즐겨 보는 친구들은 이게 되게 예시를 내가 뉴스에서 봤으니까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뉴스 그래서 보세요. 네, 뉴스를 재밌게. 자, 그럼 우리 과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할까요? 과학도 좀 사회랑 마찬가지로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학 공부를 하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과학에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기압이라는 게 뭔지, 속력이라는 게 뭔지, 온도라는 게 뭔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핵심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확실하게 교과서에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형광펜으로 표시해두고 어느 정도 반복해서 읽어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을 해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은 실험 중심으로 학습을 맞아요, 해야 돼요. 맞아요. 이 실험을 우리가 왜 하는 건지, 그리고 실험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고 실험 결과가 나오죠. 그럼 그 실험 결과로 인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실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면은 그게 굳이 외우지 않아도 머릿속에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꼭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흐름을 가지고 이해하듯이 공부를 하면은 조금 흥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네, 손은지 우리 여왕님께서 여신님께서. 네, 여왕님 하세요? 네. 여신이 더 좋으세요?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까도 살짝 지나간 질문이 있는데 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상하게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성적이 안 나와요 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여기에 답이 있어요. 네. 각 과목마다 꼭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과학에서는 실험 방법과 실험 결과를 정리하면서 이것을 실생활에 적용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럼 선생님이라면 뭐 암기하는 그런 문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실험에서 가져와서 이 실험이 왜 중요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문제로 내실 거라고요. 그렇죠. 이런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라면 이런 걸 내실 거야.
그러면 효과적으로 타겟을 딱 알아내고 거기만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과목별 출제 특성을 의견을 그렇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열심히 외워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너무 좀 시간이 없다. 네.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효과적으로 할까 고민이 된다면 이 단원에서 이 과목 이 단원에서 중요한 것이 뭔가를 먼저 알아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체적으로 맞아요. 선생님이 거기에서 문제를 내십니다. 네, 예. 맞습니다. 진짜 좋은 팁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올해는 학교 교육보다는 EBS 강의에 의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EBS 초등 사이트에 정말 좋은 강의들이 많은데 학부모님들께서 강의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 자체가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쌍방향이 아니고 일방향이고 또 이게 온라인으로만 하다 보면 수업 결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 있거든요. 학교에서 지금 온라인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EBS에서 어떤 강의가 있고 어떤 그 강의 특성을 좀 설명해주면 큰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무엇을 준비했냐면 EBS 온라인 강의를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 따라하는 거지? 나는 따라할 자, 거야. 그래서 저희가 EBS에 어떤 강의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EBS는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교과와 관련 있는 강의, 교과 연계 강의가 있고요. 그러니까 교과랑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들으면 정말 좋은 강의들이 있어요. 교과 연계 강의에는 유명한 개념 강의죠. 만점왕, 그리고 아. 만점왕 수학 플러스 계산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저 옛날부터 궁금했어요. 네. 만점왕이랑 만점왕 수학 플러스가 뭐가 다른지. 그거 이따가 설명해 해주는 줄게요. 거야. 오늘 나오나요? 네, 네, 네. 오늘? 오늘 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비교과 연계 강의에는 스토리 한국사 정말 유명한 강의죠. 그리고 어휘가 독해다, 아. 독해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씩 강의를 소개해 드릴게요. 특징을. 그럼 만점왕은 우리 은지 선생님께서 소개를 제가 해주시겠어요? 해볼까요? 네. 만점왕이 또 초등 강의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강의죠. 그래서 1학년부터 만점왕. 6학년까지 네. 국어 수학 만점왕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3, 4, 5, 6학년 친구들은 사회랑 과학도 있어요. 사회랑 과학. 이 표지가 또 굉장히 귀엽게 바뀌었더라고요. 아, 팽스. 귀엽지 예쁘다. 않습니까? 팬클럽입니다. 네. 팬클럽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점왕 교재가 있는데 이 만점왕은 개념을 일단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개념과 원리. 아하.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개념과 원리 학습한 걸 이용해서 문제풀이까지 적용을 합니다. 아하. 네. 그래서 예습 복습까지 모두 다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별영님이 2학년인데 내년 3학년으로 올라가면 과목 수가 확 늘어나 처음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EBS만 믿고 따라가면 될까요? 쌤님! 예민한 답을 알고 있어. 답을 이러면. 알고 있네요.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이거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은지 선생님께서 만점왕 설명해 주셨는데 맞아요. 만점왕 수학 플러스라고 교재가 음, 새롭게 나왔습니다. 올해. 네.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플러스를 수학 네. 비호가 더하기죠? 네, 네. 플러스. 무엇을 플러스 한다는 걸까요? 실력을 플러스 하는 거죠. 아무래도 제가 들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손이 네네. 부족해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만점왕 수학 플러스는 만점왕 수학 강의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어떤 점이 다른가? 우선 우리 친구들이 수학에서 어려워하는 것이 개념을 적용하고 응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만점왕 수학 플러스 강의에는 응용력 높이기라는 코너가 있어요. 아. 네, 이 교재의 꽃입니다. 응용력 높이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각 단원에서 배운 개념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응용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문제 스케치나 팁 같은 것들이 이 교재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만점왕 수학으로 부족하고 내가 뭔가 수학에 대한 응용력과 사고력을 키우고 싶다. 그럼 만점왕 수학 플러스 교재 사서 EBS에 무료 강의 있거든요. 들으면서 함께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한 단계 좀 더 심화된 네, 그쵸. 거라고 할 수 그렇다고 있겠네요. 볼 수가 있죠. 만점왕 그렇군요. 수학에서. 근데 이제 계산왕 교재도 있죠, 선생님? 있죠, 있죠. 네네. 자, 바로 요겁니다. 이건 제가 자, 들어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산왕은요, 한마디로요, 계산왕이 되는 교재예요. 네네. 아까 저 3 플러스 2, 3 더하기 2, 3 곱하기 2 틀려야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다 들어오세요. 이게 뭐냐면, 연산에만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춘 교재거든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연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일단 수학 교과서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한 학년의 연산이 2권으로 돼 있어요. 1학년 뭐 2권, 2학년 2권 이런 그럼 총 식으로. 몇 권이죠? 총 12권 있죠. 아, 2 곱하기 네네. 6. 네. 그래서
원리, 연산, 놀이 3단계 학습 시스템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연산이 부족하다. 계산왕을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 무료로 다 강의가 되고 있으니까요. 계산왕 한번 해보시기 그럼 바랍니다. 김별웅 연산이 친구가 부족하면. 지금 네. 만점왕이 좀 어렵다고 질문했는데 이 계산왕이랑 같이 하면 좀 더 도움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만점왕으로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네. 계산왕으로 연산을 잡고 그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만점왕의 특징은 정말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이 무료로 강의를 네.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 그거 찍을 때 시간 네. 정말 오래 걸리잖아요. 맞아요. 얼마나 걸리세요? 만점왕 30분이죠? 네, 얼마나 이제 걸려요? 6학년 30분인데 실제 촬영 시간은 원고 준비 시간 빼고 네, 촬영 이제 시간만. 촬영 시간만 거의 뭐 2시간, 3시간이 네. 넘게 걸리죠. 두세 시간 기본이죠. 네네. 그래서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힘들게 맞아요. 정말 우리 친구들 재미있게 공부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찍은 강의입니다. 우리 친구들 꼭 들어주세요. 그래요. 네. 꼭 들어주세요. 그런데 이선희 선생님, 우리 비교과 강의에도 좋은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너무 많죠. 우리 네. 이선희 선생님 많이 출연하셨는데 네. 소개해주세요. 그 국어 만점왕, 뭐 수학 만점왕 모두 우리 교과서를 열심히 잘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어휘가 독해다라고 돼 있죠. 많이 봤어요. 어휘력. 국어를 열심히 잘하려면 사실 어휘가 빠질 수가 없죠. 그리고 독해력도 빠질 수가 없죠.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이 바로 어휘가 독해다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친구가 국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그런데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교과서만 열심히 본다고 국어를 잘할 수는 없거든요. 여기 플러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어 만점왕 플러스라고 해도 될까? 그러니까 그러네요. 요거 나 어휘력이 없어요. 나 독해 못하겠어요. 무슨 네. 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이런 친구는 요 강추합니다. 여기 네. 보시면 재미있는 사진도 있고요.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어휘를 그림으로 학습하는 네, 그리고 거군요. 몸으로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오, 제가 그 다양한 팁을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네네. 그다음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 독해력? 예. 사주 완성 독해력이라고 돼 있죠? 네. 사주면은 몇 달이죠? 한 달. 한 달이죠. 네네. 한 달 만에 끝낼 수 있는. 네. 거짓말. 강의예요. 진짜. 진짜요? 내기할래요? 왜? 거짓말이 거침스러울 거야. 한 달 만에 책 한 권을 뗄 수가 있어요. 단계가 있나요? 네, 단계가 쓰는 여기 거. 보면 네. 1단계부터 6단계가 다 있어요. 그러면 저학년들은 몇 단계? 선생님? 저학년은 1, 2단계를 추천해드려요. 그럼 중학년들은요? 3, 4, 5, 6단계. 고학년들은요? 네, 고학년은 5, 6단계. 아. 그런데 내가 아. 난 4학년인데 5단계 하면 안 되나요? 됩니다. 왜냐면 이건 교과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실력 수준에 맞게 골라서 들을 수가 이거 굉장히 있어요. 많이 보더라고요. 네, 학교에서 네, 아이들이. 네. 그래서 네. 사주완성 독해력 방송 시간도 많이 길지 않아서 나 책상에 오래 못 앉아 있어야 하는 친구들에게도 강추해드리고요. 또 하나 어떤 친구가 지금 진짜 한국사 많다. 어떻게 공부할까요? 그랬는데 정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스토리 한국사라고 돼 있죠? 스토리라는 건 아시는 바와 같이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딱하게 자 외우자 이게 아니고요. 이야기처럼 물 흘러가듯이 우리나라의 선사시대 때부터 네.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아주 편안하면서도 즐겁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 한국사 1권, 2권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거 저도 봤는데 정말 재밌어요. 진짜 재밌죠. 이선희 선생님의 너무 연기가 재밌어요. 진짜 근데 사실 뛰어나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다 강의가 많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들으시는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나 아 뭐야 나 도대체 뭐 들어야 돼 더 이렇게 막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당장 또 코로나 때문에 서점 가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EBS 초등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그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샘플 강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샘플 강의들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네. 우리 여기서 플랜을 좀 짜드리면 어떨까요? 아,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교과, 비교과 어떤 강의 들으면 좋을지 제가 플랜. 그럼 저학년을 한번 플랜을 네. 짜볼게요. 1, 2학년부터. 일단 네. 저학년 1, 2학년은 교과 강의는 만점왕, 국어, 수학, 그리고 수학에 대한 뭔가 심화가 필요하신 것 같다. 그럼 만점왕 수학 플러스까지. 그리고 비교과 강의는 독해력 1, 2단계. 그리고 그쵸? 이렇게 저학년은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중학년 친구들이 들을 만한 강의 교과 비교과로 우리 용진 선생님 설명해 네. 주시겠어요? 이거는 갑자기 진짜 물어보셔가지고 당황스럽네요. 같이 해요. 아, 같이 해요. 일단 네. 5학년은 중학년. 중학년이요? 아까 진짜 9학년. 당황하셨어요. 그래? 중학년 저희가 먼저 할게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하시는 동안 중학년 그럼 저희가 먼저 할게요. 네네. 중학년도 일단 네.
만점만 기본으로 네. 해서 네.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만점만 보시면 되고요. 음. 그리고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심화학습 원하는 친구들은 만점왕 수학 플러스 그리고 방금 전혜은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독해력 중학년이니까 3단계, 4단계, 뭐 조금 더 5단계도 높게 되고. 5, 6단계까지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스토리 한국사 중학년 친구들이 들어도 될까요? 아, 스토리 한국사는요, 원래는 우리 역사가 고학년부터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5학년부터 그런데 나오죠. 의외로 저학년 친구도 보는 친구들이 오, 많아요. 재밌어서. 왜냐면 이야기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럼- 그래서 꼭 내가 100%다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네. 그냥 보면서 저거 아는 거, 그랬구나. 이렇게 재밌게 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스토리 한국사 1권과 2권은요, 네. 전학년 다 추천해드리고 싶지만 특히 4, 5, 6학년 친구들 4, 5, 6 학년. 더 네. 강하게 네. 추천해드리고요. 그럼 우리 5, 6으로 이제 넘어가 네. 볼까요? 이제 준비됐습니다. 됐어요? 네네. 5, 6. 일단 만점왕은 정말 기본 개념서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거의 필수처럼 들었으면 좋겠고요. 내가 좀 더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수학 플러스 연산이다. 그러면 계산왕. 계산왕. 네, 근데 정말 좋아요, 사실. 박용준 선생님 나오신답니다. 네, 맞습니다. 계산왕에서 그거를 떠나서 네네. 그리고 이제 비교과 같은 경우는 스토리 한국사 지금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5학년부터 이제 쫙 역사가 등장하잖아요. 굉장히 짧은 1년 동안의 교육과정 안에 집약돼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5학년도 물론 좋지만 얘기하셨던 것처럼 3, 4학년부터 스토리 한국사 들어보면 그냥 흥미롭게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학년도 참 추천하는 강의고요. 마지막으로 독해력. 독해력. 독해력 무시할 수 없죠. 네, 맞아요. 강의와 함께하면 아마 독해력 정말 쑥쑥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네. 어휘가 독해다도 고학년 친구들이 들으면 좋잖아요. 네, 네. 어휘력 굉장히 많이 관심 있어 하시죠. 네, 그럼 여기까지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보고요. 네. 우리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 질문 자,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네. 숙제 관련돼서 궁금해하시는 네. 학부모님들, 그 학생들이 많습니다. 숙제를 숙제를 부모님들이 도와줘야 하나 이런 것들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일단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내주는 숙제는 어떤 것들이 있죠? 다양하죠, 사실은. 뭐, 모든 별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개인별 뭐, 해결을 과제일 수도 있고. 근데 요즘 학교의 트렌드, 학교에서 이제 지향하는 바는 부모님의 어떤 도움이 들어가는 숙제든 지양을 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너무 내가 도와줘야 되나? 꺼린다. 그죠? 이런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고요. 선생님들은 딱 보면 알아요. 아이가 혼자 있는지, 부모님이 도와주는지. 이게 사실 과정 중심 평가와도 연관이 돼 있거든요. 딱 봤는데 부모님이 거의 다 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과정 중심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 얻을 수 없겠죠. 여기서 네. 대답을 해주세요. 좀 학부모님들이 오해를 많이 네. 하고 계시니까 네.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데 부모님이 손을 대주신 것 같은 숙제와 그리고 많이 부족하지만 학생이 혼자 힘들게 한 것 같은 숙제, 선생님들 어떤 게 더 바람직하다고 근데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학부모님들께서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숙제를 잘 해가면 성적이 잘 나올 것이다. 그것을 성적에 반영하진 않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되고 또 하나 성적 때문에 도와주는 게 계속 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아이는 자존감이 없어져요. 맞아요. 모든 것이 다 엄마 아빠 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존감이 없어질 뿐더러 뭔가 이것이 잘못된 결과 또는 좋지 않은 결과 또는 부족한 결과가 나왔을 때 엄마 아빠 탓을 합니다. 네. 나의 잘못은 아무것도 없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멀리 보셨으면 좋겠다. 조금 눈에 볼 때 좀 허술하고 좀 안 좋아 보이더라도 맞아요. 그대로 학교에 들고 가면 선생님이 알아서 얘기해 주시고 또 피드백을 주실 거예요. 저희는 알잖아요. 딱 네. 보면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네. 중요한 건 그럼요. 노력이죠. 성실함이 네. 중요한 거죠.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도와주지 말라고 해서 방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관심은 가져 주셔야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네, 네. 그 숙제의 내용을 학부모님께서 해주시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주고 만약에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도움은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뭐 컴퓨터를 이제 다루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인 가지고 있으면 숙제할 때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라. 네, 맞아요, 숙제를 맞아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을 환경을
관심을 갖고 만들어 주시라. 대표적인 네. 강낭콩 기르기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관찰을 해야 네. 되는데 아이들은 사실 바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여러 군데 관심거리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게을러서가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아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넌 왜 이것도 안 하니? 그게 아니라 살짝 팁을 주시는 거죠. 이거 했나? 라고 해봐도 아이가 맞다 하고 얼른 하게 되죠. 자, 그렇게 관심을 조금만 가져주시면 거기까지만 해주셔도 아이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말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부모님이 너무 많이 도와주시면 나중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부모님 탓을 한다. 제가 지금 4학년 좋은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강낭콩 네네. 애들이 기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혼자 스스로 모든 걸 다 하는 친구들은 자꾸 강낭콩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쁜 일이 많아서 그럴 때마다 안타깝다. 제가 강낭콩 씨앗을 주고 또 주면서 네. 용기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그래. 한번 해보자. 강낭콩도 네. 심고 용기도 어떻게 용기를 심고. 심어주세요? 한번 다시 할 수 해주세요. 있어. 우리 진짜. 다시 한번 키워보자. 늦지 않았어. 이렇게.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 그럼 우리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할게요. 수많은 질문을 남겨두고 어느덧 마지막 벌써요? 주제입니다. 시간 정말 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많이들 주셨던 질문이 지금 아이들이 방학 중인 아이들이 많잖아요. 네. 방학 때 전학기 복습을 해야 하느냐, 아니면 다음 학기 예습을 해야 하느냐. 근데 우리 아까 이 얘기는 살짝 했었죠? 맞아요. 그렇죠? 음. 네. 저 어떠세요? 우리 손은진 선생님은 만약에 예습과 복습 중에 하나를 고르자라고 한다면 어느 쪽을 고르고 싶으세요? 저는 추천. 이선희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개인이 얼만큼 하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부족한 점이 많다면은 굳이 예습하기 전에 그렇죠. 복습을 먼저 하고 부족한 점을 좀 메운 다음에 예습으로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 저도 그래요. 마찬가지인데 특히 여러 과목, 모든 과목이 그러하겠지만 수학은 정말 학습 결손이 있으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예를 들어 2학년에 1학기에 가면 받아 올림이 나와요. 수학에서. 근데 이제 받아 올림만 이 개념을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건데 많은 친구들이 1학년 2학기 때 7 더하기 6과 같이 합해서 10이 넘는 경우 이게 빠르게 안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빠르게 안 되는 거를 넘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7 더하기 6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에게 받아 올림을 가르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받아 올림은 그걸 다 안다는 전제 하에 나가는 개념이거든요. 모든 교과가 결손이 없어야겠지만 특히 수학 연산 부분에서 결손이 있으면 정말 그 다음 학습에서도 자신감 결여 그리고 나 왜 수학을 못하지? 난 진짜 못하나 봐. 자존감 떨어져. 수학 점점 싫어져. 그럼 정말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습은 정말 복습을 할 필요 없이 아이가 정말 성취 기준을 성실하게 달성했을 때 그러니까 예습보다 우선되어야 할 건 복습이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정말 그 성취 기준을 달성하고 있나 확인하는 방법은 수학 익힘책 교과서, 수학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우리 그 꿀단지 선생님도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렇죠? 네네. 우리 4시 20분까지인가요? 그렇죠? 네, 4시 그래서 20분 좀 저는 남았어요. 짧게 네. 아까 복습이 저는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동의하고요. 저는 이제 방학이 이제 거의 끝났을 거예요. 이미 끝난 친구도 있겠죠. 맞아요. 네. 근데 좀 초등학교 때 시간을 통제하는 연습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얘기하셨죠. 5분, 10분이라도 앉아하는 연습을 해라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짧게라도 내가 시간을 이렇게 공부할 때 집중을 하고 그거 뒤엔 또 내가 하고 싶은 걸 막 하고 이렇게 시간을 통제하는 연습이 충분히 초등학교 때 이루어져야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면 그것이 좀 더 고차원적으로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통제하는 연습 또 복습이 좀 더 중요하다. 그리고 복습할 때 EBS의 도움을 충분히 받으시라라는 말을 같이 하고 그래서 싶습니다. 저는 학부모님들께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공부 아이들 싫어하는 아이들 있죠. 네. 공부 좀 해 하고 안 좋아하는 아이들. 네. 이 아이들은요. 예습이 안 돼서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안 돼요? 복습이 안 돼서 싫어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럼 네. 너무 내가 답답하죠. 모르는 게 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안 해? 왠지 아세요? 내가 앞에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엄마나 아버지에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네. 혼날까 봐. 그래서 저는 정말 예습보다는 복습에 더 주안점을 두시는 것이 낫고
한 단계 한 단계 점검하면서 올라가야지 점검하지 않고 올라가면 더 이상 맞습니다. 올라갈 수가 맞습니다. 없습니다. 네, 아이가 속도보다는 스트레스만 방향을 네. 잘 잡아서 네. 하는 게 좋고요. 네, 네. 선생님 어느새 2교시도 끝이 났습니다. 정말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정말 많았는데 시간이 짧아서 너무 아쉬워요. 한 6시까지 하면 안 되나요? 저희 뭐라고 하시나 안 보고 되나요? 안 된다고 하시네요. 아, 아쉽다.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요? 우리 어쩔 수 없다. 2기, 3기 그냥 쭉 해야겠어요. 어때요? 이기상기. 네. 라이브 방송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음. EBS 펍 유튜브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네, 언제 구독과 할지 몰라요, 좋아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우리 다 함께 외칠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꾹꾹꾹꾹. 그리고 오늘 못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네네네. 그런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8월 말에 우리 EBS 초등 홈페이지에 이 영상 편집해서 샥 올려드릴 테니까 네네. 그거 꼭 보시면 됩니다. 오늘 댓글 진짜 많이 올려주셨는데 다 못 읽어드렸어요. 이분들 중에 죄송합니다. 10분 추첨해가지고 다음 주에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건데요. 어. 좋은 선물 정말 많거든요. 오. 제가 다 보여드릴 순 없지만. 와, 네. 갖고 싶다. 팽아, 자, 요런 것들. 자, 좋은 선물들 많이 귀여워요. 보내드릴 귀여워.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꼭 확인해 주세요. 네. 그럼 우리 아이들 그리고 어머님들 모두 초등 생활의 달인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초생딸 라이브 아쉽다. 토크쇼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